저는 오늘 주제가 뭐더라? 평생 공부에 미천을 마련한 아이다. 공부의 참맛을. 공부의 참맛을 아는 아이를 키우려면. 예. 저는 오늘 이번 학기 마지막 강의를 오람초등학교에서 하게 됐습니다. 원래 50개 초등학교 학부모 연수를 가는데 그 마지막이 오늘이에요. 여기 어머님들은 연수 아직 남았어요? 마지막이에요? 예. 아까 주제가 뭐라고 했더라? 공부에 참맛을 아는 아이로 키우려고. 주제를 이거 제가 정한 게 아니라서요. 교육청에서 정해주고 작년과 달리 올해는 이제 지정 주제라고 해서 공부에 참맛을 아는 아이로 키우려면 하고, 또 자율 주제는 사교육 없이 자녀 성장을 돕는 학부모, 이렇게 주제를 정해줬어요. 공부에 참맛을 아는 아이로 키워야 되는데 이거 저는 우리 아이를 그렇게 키우지 못해가지고 공부에 참맛을 아는 아이로 키우려면 아래에 작은 또 서브 주제가 3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두 번째가 평생 공부에 미천을 마련하는 초등독서, 세 번째가 자녀교육에서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 3주제거든요. 주제가 너무 폭넓고 광범위해서 이 모든 주제를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또 저는 아이가 크면서 한 번도 스스로 공부하는 꼴을 못 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주제를 피하고, 또 우리 아이는 노트북만 들면 엉뚱한 짓 하기 때문에 3번째 주제도 피하고요. 그래도 제가 무난하게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2번째 주제가 아닐까 싶어서 평생 공부에 미천을 마련하는 초등독서, 이 주제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기 저는 요 근처에 있는 조암은 벌써 한 5번인가 갔고요. 월서는 2번 갔고, 신월, 한샘, 이 근처 학교는 다 갔는데 오람은 오늘 처음이에요. 말로만 듣던 전설의 오람. 아침 제가 이렇게 차 타고 오는데, 저도 이 근처 살거든요. 롯데백화점 바로 옆에 상인화성 파크 드림 사는데, 차 타고 오다 보니까 벌써 저 앞 내거리부터 엄마들이 막 활기찬 걸음으로 아파트를 나서서 학교를 향해서 막 이렇게 걸어오시는 모습이 벌써, 야, 이 학교는 좀 살아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별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어머니들이 막 살아있고, 막 생동감 있고, 막 또 줄 쫙 서서 막 이렇게 마일리지 체크하시고 막 하니까, 저도 왠지 막 이렇게 의욕이 막 샘솟고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많은 전문가들께서 오셔서 우리 어머니들께 도움되는 말씀들을 해주셨을 텐데, 안타깝게도 저는 이제 앞에 오신 분들처럼 그런 전문가는 아니에요. 보통 이제 학부모 영양강과 연수 오시는 분들 보면 크게 2 부류더라고요. 하나는 교직에 오래 계셨던 교장선생님 출신, 아니면 좀 비교적 젊은 분들은 어떤 해당 특정 분야에서 전공을 하시고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하신 교육 관련 전공자들, 상담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죠. 저는 이도 저도 아니고요. 얼떨리우스예요. 전생에서 한 번도 이렇게 어머니들 앞에 서서 자녀에 대해서 강의하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저는 이제 아이가 어릴 때 4살 무렵에 우리 와이프가 아이를 키우고, 우리 와이프가 이제 학교 교사인데 바쁘시기도 하고 자기대로 아이를 키운다고 하는데 4살 된 어느 날 어디서 브로마이드 2장을 구해와가지고 벼락방에 붙여놓고 거기에 기린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기린 옆에 한글로 그 기린 써놓고 옆에 또 영어로 지라프 써놓고 있어요. 애 보고 그걸 막 따라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아유, 그래, 저 딱 보니까 저건 아닌데 싶더라고. 그래가지고요, 여보,
애 공부 내가 시킬게. 당신은 뭐 이거 재우고만 해라. 이렇게 하니까 벌써 박수가 나오던데, 예, 역시, 오라면 듣던 대로 수준 높은 학교예요. 제가 50군데 가봤잖아요, 올해만. 근데 딱 가보면요, 어디서 박수를 치는가가 딱 들어보면, 얼마나 엄마들이 열의가 있는지, 자녀에게 관심이 있는지 그냥 드러나요. 별로 자녀에게 관심 없는 동네 가면 이런 말 해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스트레스 많이 받고, 경쟁에 노출되고, 엄마들 열이 있고, 똑똑하고, 막 이런 동네 가면 다 여기서 박수를 쳐요. 왜, 이 아이 공부시키는 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거든. 저는요, 진짜로. 4살 때부터 아이를 내가 뺏어가지고 차고 앉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키기 시작하는데, 막상 큰 소리 쳤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양육받았는가를 돌이켜봤죠. 그랬더니 저는 양육받은 경험이 없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날도 엄마는 이제 밤에 밤일하러 공장에 갔고요. 우리 삼형제가 아빠하고 비산동 단칸 새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형이 막, 저보다 3살 많아요.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막 울면서 깨워요. 막 일어나 보니까 아빠 죽었다 하면서. 옆에 보니까 진짜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히 주인집 할머니가 엄마 회사에 연락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장례 절차가 진행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를 양육한 경험이 없고요. 엄마가 이제 그날 이후로 우리 삼형제를 키웠는데, 혼자서 삼형제를 다 키우기 힘들어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친척집에 가서, 동생, 형, 제가 각각 다른 친척집에서 이렇게 초등학교 시절 보내기도 하고, 그 분리불안도 있고요, 지금도. 그 죽음에 대한 큰 트라우마가 제게 있어요. 이 어린 시절에 아주 어떤 경험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정신적 외상이 생겨서. 그러니까 저는 양육받은 경험이 없고요. 또, 우리 삼형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다 돈 벌러 갔어요. 그때 막 전부 뭐 빨리 기술 배워가지고 엄마 도와라고 다 친척들이 다 그렇게 조언하대. 그러니까 주변에 조언하는 사람들이 아주 수준이 있어야 돼. 우리는 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기술 배우러 가다 했어요. 그래서 형은 안경 기술 배우려고 안경점에, 저 전라도에 있는 안경점에 갔고요, 사환으로. 저는 인쇄 기술 배우려 인쇄소 갔어요. 인쇄소 사환으로 처음 일했고, 동생은 지우개 만드는 공장에 가고 이랬는데.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면 끝이 없으니까. 저는 양육받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엄마들은 어떻게 자녀교육 정보를 유통하는 걸 내가 유심히 살폈더니,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낼 때 딱 보니까, 저도 애를 어린이집 유치원을 제가 직접 보냈어요. 노란 차 따오면 타고 가잖아요. 떠나면 엄마들 막 만세 부르면서 속으로. 처음에는 보니까 밀린 설거지도 하고 연속극 밀린 것도 보고 이러려고 다 뿔뿔이 막 튀어 올라가더라고. 근데 며칠 지나니까 노란 차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수다를 떨대. 또 좀 있으니까, 언니 우리 집에 가서 커피 한잔 할래요? 그래가 고학년 있을 것 같은 언니 딱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뭐 커피 주고 과일 주면서 뭐 이렇게 묻고, 좀 더 지나니까 언니 집에 놀러 한번 가면 안 돼요? 하면서 이번에는 건너가더라. 가가지고 막 스캔하면서 무슨 학습지 하는지 무슨 전집 하는지 막 살피죠. 근데 저한테는 아무도 오빠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 할래요? 그렇다고 제가 넉살이 좋아서 누님 뭐 하면서 막 이것도 저는 잘 못하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외롭게 아이를 키웠어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그 뭐 문화센터, 백화점이나 이마트 문화센터 같은 데서 벌써 막 팀 짜고 전화번호 받고, 막 더 젊은 엄마들은요 산후조리원부터 전화번호 주고받아요. 이 자녀에서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보나마나 강의 끝나면 엄마들끼리 뭐 밥 모임 한다 하고 막 근처 우아하게 커피숍 가가지고 또 뭐 어떤 엄마들 아예 강의도 안 듣고 모인 엄마들도 있어요. 거기서 정보 얻는다고 아이 소식도 듣고 막.
정보가 뭔지도 모르고 막. 저는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학부모로서, 여러분들보다 먼저 경험한 선배로서 여기 섰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훨씬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잘 들어주시면. 그래가지고 저는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엄마들이 아무도 찬양하지 않게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시내 가장 큰 서점, 대구에서 가장 큰 서점 나가가지고, 육아 코너 가서, 육아 서적을 닥친 데 읽었어요. 지금은 영풍 교보 알라딘이 내려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제일 서적이 제일 컸어요. 그 시내 그 지하상가로 들어가면 제일 서적 지하로 바로 연결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육아 코너에서 닥치는 대로, 특히 공부 잘하는 법에 관한 책. 저는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거든요. 이렇게 공장에 다니고 이러느라고. 우리 3형제 중에 아무도 중학교 간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든 검정고시를 하게 됐는데, 제 아쉬움, 제 인생의 가장 큰 아쉬움이 그 당시에, 내가 아버지가 없어서 내 인생을 누군가가 이끌어주지 못했다. 이거 하고, 또, 역시 아버지가 없고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을 제대로 보내지 못한 것. 이것 때문에요. 공부에 너무 사무쳐가지고. 여러분들도 어떤 면에서 그런 게 있죠. 저하고 닮은 점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을 우리 아이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 어릴 때 발레에 한 맺힌 엄마들은 발레 시키죠.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좋은 마음이거든요. 내 인생의 아쉬움을 우리 아이는 겪게 하지 않고 싶다. 다 여기 영어 울렁증 다 있죠. 그러니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영어 유치원 보내는 거예요. 그거 비싼데. 요즘 가장 기본적인 영어 유치원 보니까 90만 원 넘더라. 그 뭐지? 요즘 영어 유치원 중에 일반적인 브랜드 폴리나 원더랜드 이런 데 보니까 몇 년 전만 해도 70만 원 이랬는데 요즘은 90만 원 넘대요. 거기다 원복에다가 교재비 하면 아이고 그걸 그래. 얼마나 영어에 사무쳤으면 그 큰 돈을 지불하고 아낌없이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책을 닥친 데 읽다 보니까 수많은 책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딱 하나 있었어요. 또 많은 경험을 가진 선배 학부모들 수기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우먼센서, 여성중앙 이런 것도 다 읽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교육 섹션에 가끔씩 명문대 보는 엄마들 수기 이런 거 있거든요. 수능에서 전국 수석한 수기 이런 거요. 그런 거 하여튼 닥친 데 읽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나 하는 말이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된대요. 우리 아이 4살 때 내가 이거 깨달았잖아요. 이거구나 하면서. 근데 신기하게도 저는 운이 좋았던지 하나님이 도우셨던지 모르겠지만 그해 제가 그걸 깨달은 그 해에 우리 와이프가 퇴근하고 오다가 서부정량 근처에서 버스 차창 너머로 어린이 전문 서점이라는 간판을 발견했어요. 달서구에 있는 유명한 어린이 전문 서점 호세호치라고 들어봤어요? 네. 들어본 사람 있어요? 지금은 문 닫았는데 그때가 1994년이에요. 처음 문을 연 해에 우리가 발견한 거라.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끌려가지고 거기 서점을 처음 갔어요. 근데 너무 좋은 어린이책들이 많이 있는 거라. 요즘 어린이 서점 하면 전집 할인 매장 밖에 모르죠. 그건 서점이 아니고요.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진짜 어린이 책을 잘 만들어서 파는 좋은 출판사들 있고요. 좋은 출판사 책을 모아서 파는 전문 서점이 있었어요. 대구에 그때 4군데가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한 80군데. 지금은 거의 다 망했죠. 지금 어머니들이 이제 그런 좋은 어린이책을 직접 만나기 참 어렵게 됐고, 대형 서점 가서 바닷가에서 모래알 속에 바늘 찾든지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어린이 서점 발견해가지고 이제 다니게 됐죠. 그래가지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어린이 전문 서점에 가서 갈 때마다 7권에서 10권씩 그림책을 샀어요.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주옥 같은 그림책들 사서 집에 돌아와서 아이한테 읽어주고 어떤 주에는 가기 싫어하면 서부정 근처에 그 당시에 맥도날드하고 롯데리아가 있었거든요. 그 애 꼬셔가지고 그 쏜닭하고 데리고 가고 이걸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했어요. 4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면 아이고 이 대목에서 박수 나오는 학교는 처음 봤어요.
아니, 제 강의를 딱 해보니까 이번에 50개 학교 중에서 저하고 가장 호흡이 잘 된 학교가 저기 범어동에 있는 동도초등학교가 1학년 마지막 강의, 1학기 마지막 강의에서 정말 막 뜨거웠거든요. 저도 많이 울고 뭐 이렇게. 아이 키우는 이야기 하다 보면 좀 이따 다 울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저기 주소는 동구지만 범어동 수성구 인접해 있는 신천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 가니까 또 그랬고, 근데 오늘 월하면 그 두 학교에서도 안 치던 박수를 이 대목에서 막 치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한 10년 넘었죠. 지금 생각해도 저는 아이에게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맹세코 말하거니와. 이게 제 자녀에게서 가장 큰 경험이에요. 근데 중학교 2학년쯤 돼서 이제 이른바 인터넷 서점이 등장했어요. 인터파크, 예스24 뭐. 그 동네 서점들이 굉장히 경영이 어렵게 됐죠. 그래서 제가 다니던 어린이 서점도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이 서점 주인이 10년 동안 저를 이제 관찰했겠죠. 아이하고 제 관계도 관찰하고. 또 우리 아이는 뭐 미리 말씀드리면 그 학원이나 이런 사교육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당시에 이제 그때 영재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남부교육청 영재교육이 시작됐거든요. 그때 이제 영재교육원에 뽑히기도 하고 이러니까 책방주인이 좋게 보고 이제 그 서점에 오는 엄마들 대상으로 자녀교육 강의를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받은 도움이 크고 이래가지고요. 엉겹결에 예 그러겠다고 하고 어린이 서점에서 자녀교육 강의를 딱 1회성 강의를 여름방학 때 한번 했는데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매주 하게 됐죠. 매주 12년째예요. 12년째 지금도 하고 있어요. 무료 강의를. 근데 이제 다행히 아니고 안타깝게도 어린이 서점이 작년에 제가 다니는 어린이 서점이 이제 경영도 어렵고 선생님 건강도 안 좋고 이래가 책방이 문을 닫았어요. 할 수 없이 우리 연구소에 그 강의를 가지고 와서 지금 12년째 계속 하고 있어요. 한 학기는 학기별로 주제를 정해서 한 학기는 책 이야기, 한 학기는 수학 공부 이야기, 한 학기는 엄마표 영어 공부 이야기, 한 학기는 아이들과의 소통. 이렇게 크게 이제 4학기 그 큰 주제를 정해서 이번 학기는 지금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엄마들한테 그림책 한 권씩 골라서 읽어주고 이 그림책에서 무엇을 건져 올려서 아이들과 소통할 것인가 이런 이제 주제로 강의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교육청에 알려져가지고 4년 전인가 이 학부모 연수가 시작되면서 교육청 이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제 강의를 들었어요. 어디서 대구시 뭐 강의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좀 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4년 전부터 이제 초등학교에 오게 된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른바 잠수내 커가는 아이들이라는 포털 사이트 문을 열었어요. 그때가 막 인터넷이 시작될 때 PC통신에서 인터넷으로 넘어갈 때인데 초창기에 이제 자녀교육에 관심 있는 부모들 중에 일부가 PC통신에서 만났어요. 천리안 알아요? 모르죠. 그때 엄마들 뭐 다 중딩이나 뭐 저는 하이텔에서 주로 활동했는데 그 잠수님이란 분은 천리안에서 활동했어요. 천리안 주부동호회. 거기서 이제 자녀교육 정보도 이제 컴퓨터 데모 프로그램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이제 공짜로 모으고 이런 거 하다가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자녀교육 정보를 모으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그때 막 유행처럼 번졌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파워블로그 같은 거죠. 근데 이 잠수님이 이제 그 명문대 출신에다 연세대 출신에다가 그 롯데호텔 출신이에요. 그 마케팅이 아주 뛰어난 분이죠.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바로 홈페이지 이름을 공모하고 이래가지고 그 잠수네라는 사이트가 확 커졌죠. 그리고 그 이름도 그때 공모해가지고 잠수내 커가는 아이들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우리 아이 키우던 홈페이지 문 닫고 백기통하고 잠수내 초창기부터 들어가가지고요. 지금까지 10몇 년? 한 그 20년간 1999년에 잠수내 사이트 문을 열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잠수내 있잖아요. 잘 모르죠? 잠수내 알아요 좀? 네. 잠수내 전설이에요 제가. 뭐 이야기하면 시간이 없어서 안 되니까 소개는 이제 그만하고요. 옛날에 잠수내 같이 하시던 분들 중에 저 모르면 간첩이에요. 별로 여기선 반응이 없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잠수내에서 그 왜 TV에 보면 연말에 연예대상 시상식 하죠? 네.
그런 것처럼 잠순에서 연말이 되면요, 회원들의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글을 많이 쓴 필자를 투표해서 뽑는 잠순의 명예회원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저는 고등학생 학부모였기 때문에 게시판 딱 하나만 썼어요. 고등 게시판. 근데 잠순에 가면 게시판이 뭐 수백 개 있거든요. 그리고 유딩, 초딩 엄마들은 저를 몰라. 그런데 인기 투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놀래가지고 그 전까지 저한테 상담하러 갔던 모든 엄마들은 다 전화 때렸잖아요. 진짜로요. 투표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극적으로 몇 등 했게요. 뭐 1등밖에 모르는 거예요. 탑 10을 뽑는데 제가 9등 했어요. 9등. 9등 하면요, 어디든지 알아요? 탑 10 안에 들면 서울에 초청받아 올라가서 강남에서 잠수님이 식사 대접하고요. 이 보통 명예가 아닌데. 저는 지금 강요된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년 연속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코엑스에서 잠수 회원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어요. 자녀교육 강의. 이 모르는구나. 레이디 가가가 한국에 오면 인터파크에서 저거 티켓 애매하죠. 몇 시, 뭐 9시부터, 며칠 9시부터 애매한다 하면 클릭 빨리 해야 앞자리 애매하죠. 잠순에서요, 그리운 번님이 서울에 올라서 강연한다 해가지고요, 맨날 매월 며칠 오후 5시부터 선착순 120명, 코엑스 회의실 규모에 따라서 5분 만에 동났어요. 매시. 지금 여러분들은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시골 살면서 서울에서는 대구 보고 시골이라 해요. 뭐 월암 굉장한 것 같죠? 여기는 서울에서 생각하면 촌이에요, 촌. 범어동에서 이 신월성지구 생각하면요, 콧방울 핑핑 깨요. 여기서는 엄마들이 뭐 월선이 조암이니 뭐 월암이니 개사치만 미안합니다. 범어동에 가면 또 범어동에서도 범어 1동과 범어 2, 3, 4동으로 나뉘어요. 범어 4동이 진골. 뭐 역사 공부 좀 했죠? 2, 3, 4등은 성골이래. 그 코스가 있어요. 유치원은 마리아 유치원 다니고. 들어봤어요? 네. 성당은 김대근 성당을 다니고, 초등은 경동을 다니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엉뚱한 얘기 하지 말고. 다 쓸데없는 짓이죠.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두 가지 경험이 제가 이제 제가 자녀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경험이고요. 그런 경험들이 쭉 지금까지 이어져 왔죠. 우리 아이는 지금 자라서 26 청년이 됐어요. 교환학생 갔다 오고 군대 갔다 오고 지금 이제 취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다녀요. 실제 수능에서 미리 이제 이야기를 해야 엄마들이 더 잘 들으니까. 실제 수능에서 전국에서 약 250등 했어요. 대구에서 한 10등 정도 했죠. 자, 60만 명이 보통 한 해 시험을 쳐요. 이과로 20만 명이 가고 문과로 40만 명이 가요. 이제 계산하기 좋게 40만 명 중에 자, 상위 10%는 몇 등? 계산이 안 되나? 뭐 눈동자에 초점이 풀린다. 자, 4만 명이죠. 4만 명. 4만 등 하면 상위 10%. 상위 10% 안에 들면 인서울 해요. 4만 명 안에 들면. 자, 상위 1%는 몇천 등? 4천 등이죠. 100분의 1을 곱하면. 자, 0.1%는 400등이에요. 우리 아이는 0.05% 정도 받았어요. 정확한 등수는 발표가 안 돼요. 추정하는 거죠, 추정. 200등에서 250등 사이에요. 내신이 발레신이라 가지고 서울대를 떨어졌어요. 요즘 서울대 정시는 수능으로만 가요. 요즘 시대에서 우리 애가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겠죠. 서울대 경영학과는 정시로 50명 뽑아요. 52명 그 당시에. 우리 애가 250등 했잖아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물론 성적이 높은 애들이 다 경영학과를 내는 건 아니에요. 사회과학대학도 내고 이렇게 분산되는데, 그래서 수능 2배수 안에 들었어요. 1차 합격한 거죠. 내신과 논술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요즘은 없지만 내신이 발내신이에요. 우리 아드님은 여기 영남고등학교 나왔어요. 무슨 외고 내신을 받았어. 근데 우회돼가지고 외고 내신 이렇게 웃는 분들은 좀 수준이 있는 분들이고, 문과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애들이 많이 가는 고등학교가 대원외고 고등학교죠.
그 한 학년에 450명을 뽑아요. 근데 전국에서 우수한 애들이 모여서 내신 경쟁을 하니까 나눠 먹기를 하는 거죠. 전 과목을 다 그 아이가 1등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돌아가면서 이제 나눠 먹기를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되면 내신으로 서울대 갈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대원여고에서는 특별히 뭐 수시나 뭐 이런 걸로 뭐 다른 길을 통해서 한 70명 정도가 서울대로 갔어요. 그 해. 그 당시에. 한 10년 동안은 서울대가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70명 말고 나머지 400명, 380명은 대부분 연고대 갔죠. 법대가 없어지고 나서는 할 수 없이 이제 경영학과를 갔어요. 우리 애도 그때 그 흐름을 따라서 연세대 경영학과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 잘 들어보면 혹시 도움이 될 게 있을지 모른다니까. 우리 애는 영어도요,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요. 잠수네 영어 했어요, 잠수네. 도서관에 가서 책 빌려보세요. 잠수네 아이들이 소문난 영어 공부법. 들어봤죠? 네. 또 작년에는 잠수네 초등 1, 2학년 공부법 나왔어요. 올해는 초등 3, 4학년 공부법 나왔죠. 이 잠수네가 돈 벌려고 막. 옛날에 잠수네 그 영어 공부법에는요, 제 사례나 뭐 많은 사례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개정되고 우리가 새로운 사례들이 업데이트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보통 처음 가는 학교는 엄마표 영어 공부법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가는 학교는 수학 공부 이야기하고. 실제로 월서에서는 그랬어요. 작년에 월서 갔을 때는 영어 공부법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복도에서 강의 끝나고 나오는데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이 하는 소리가 저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하더라고. 내가 김이 새가지고. 아, 영어는 언어인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면 그럼 누가 한단 말이고. 아니, 젊은 엄마들이 똑똑한 것 같은데 의외로 바보 같아. 언어는요, 미국에서는 거지도 영어 한다니까? 알아요? 지금 미국 가보니까 거지들이 영어로 대화해. 목에다가 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뭐 이게 국어를 편말 쓰는데 다 영어로 썼어요. 이건 모르네.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아무나 하는 뭐라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면 누구나. 특별히 이제 뭐 유전적으로 뭐 장애를 갖고 태어나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년에 혹시 또 불러주시면 제가 내년에는 엄마표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월서에서는 저를 기억했다가 내년에 원래 또 불렀어요. 주제까지 정해주더라고, 엄마들이. 원래는 수학공부법.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공부법. 수학공부 시키다 보면 제일 뚜껑이 많이 날아가죠? 저는 이 제한된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잘난 척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실패와 좌절을 훨씬 더 많이 경험했겠죠. 그걸 짧은 시간에 그것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다 생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잘난 척 한다고 듣지 마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100배 이상 아이 잡고 싸우고 실패하고요. 특히 수학 공부 시켜보니까 아우, 부모교육 받아보면요, 애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고 엄마의 감정을 이야기해요. 요즘 뭐 심리학 이런 게 유행하죠. 그래서 오은영 박사 맨날 입에서 나와가지고 뭐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뭐 그런 PT 교육 같은 거 받아보면 나전달법 쓰래요. 아이메시지 기법이라고 하죠. 애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고 엄마의 감정을 이야기해서 애 상처나 자존감 낮추지 말라고. 그래서 수학 공부 시켜보니까 이 버전으로 하면 애야, 아빠는 네가 수학 공부를 하다가 집중을 안 해서 자꾸 틀리니까 뚜껑이 열릴라 한단다. 근데 제가 생기기는 그렇게 생겼어요? 저는 성질 급하게 생겼죠. 정말 까칠하게 생겼잖아요. 우리 와이프는 저한테 뭐 제가 말만 하면 상처받아. 제가 대학 다닐 때 운동권 했거든요, 운동권. 어렵게 대학 들어가가지고 이제 제가 고생한 게 너무 속상하고, 그 당시에 전두환 정권 뭐 이렇게 있고 이래가지고. 또 이야기 셀락한다. 말투가 그렇게 까칠하다고요. 저는 17살 때 고등학교를 넘어가고 싶어서 중학교 검정고시 했어요. 근데 형이 고등학교 딱 갔어, 검정고시 해가지고. 그 엄마 혼자서 고등학교 둘을 못 보내줘요. 저는 그때 당시 기억으로 대구공고에 합격했어요. 그때는 대구공고, 대구상고는요, 인문계보다 카트라인이 높았어요. 근데 형편이 안 되면 못 갔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고등학교 가면, 공고에 가면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기능사 자격증을, 2급 기능사 자격증을 땄는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다른 길을 우회했잖아요. 직업훈련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2급 기능사 자격증을 1년 만에 딴다는 거야. 더군다나 국비예요. 그래서 제가
뭐 면접 보고 이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정수직업훈련을 들어갔잖아요. 박정희 유경수수 정수직업훈련은 몰라요? 모르지. 유경재단에 세운 직업훈련이에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한 17살 어느 여름날 그 입학식을 하는데 박근혜가 왔어요. 왜냐면 최순실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2년 전에 돌아가시고 저격당해서 돌아가시고 이제 퍼스트 레이드 역할을 대신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세운 유경재단의 각종 행사에 대신 왔어요. 그걸 우리하고 악수했다니까. 근데 박근혜는 25 됐고요. 저는 17. 이 역사적 한 시간만 많으면 다 이야기하겠구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주로 학교 가서 말씀드린 몇 가지 주제들 가운데 우리 오람초등학교에서 이 학부모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저한테 주제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 나온 주제.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자녀교육에 있어서 엄마들이 간과하기 쉽지만 가장 중요한 것, 이걸 말씀드리려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도 평생 공부에 미천을 마련하는 초등 독서죠. 오늘도 책 읽기가 중요한 거 다 알죠? 근데 책 안 산다니까. 제가 보니까요, 머리로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가슴으로 아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 몸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머리로 아는 사람은요, 그래 그렇지 이렇게만 말하고 뭐 애한테 잔소리 좀 하고 책 읽으라 하기는 하죠. 가슴으로 아는 사람은 또 달라요. 몸으로 아는 사람은요 또 다르죠. 실제로 그 조선일보에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맛있는 공부라는 자녀교육 섹션이 있어요. 거기 옛날에 난 기사인데 어떤 엄마가 큰애를 3남매를 키우는데 큰애를 초등학교 보내면서 목표를 하나 세웠대. 이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 도시에 있는 모든 책을 읽히겠다. 그리고 4학년한테 전학 갔어요. 네. 이분은 진짜 몸으로 아는 거죠. 몸으로. 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이 KBS 화면에서 캡처한 거예요. 왼쪽은 이제 책을 별로 안 읽는 사람인데, 저 노란색이 뇌가 활성화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컴퓨터로 말하면 부팅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화면이, 프로젝터가 고물인지 뭐, 화면이 흐릿하죠? 이건 뭐 불 꺼서 될 일이 아니고요. 일단 딱 보니까 프로젝트 전 모델이 구닥다이고요. 뭐 직사각형으로 돼가 막 요즘 모델들은 유선형으로 세련되게 나오거든요. 아니면 저 렌즈 있어요. 여기 앞에 쏘는 저 렌즈가 낡아도 희미하고요. 얘는 부자 동네니까 학교 예산으로 좀 아직 갈 때는 안 된 것 같고 근데. 자, 여러분들이 아이들 어릴 때 유치원에 가서 부모교육 같은 거 받아보시면 몬테소리 여사나 삐아제 여사가 하는 이야기 많이 들었죠. 한 아이가 전인적으로 자라는 데는 세 영역의 골고루 균형감 있는 발달이 필요하다. 신체 영역 또는 행동 영역의 발달. 그죠? 그래서 엄마들이 유기농 먹거리, 뭐 GMO 조작식품 안 먹이고 뭐 MSG 안 타고 뭐 이러죠. 또 다른 하나가 이제 인지 영역의 발달이에요. 당연히 책을 많이 읽으면 인지 영역이 자라죠. 내가 그죠? 어떤 부분이 활성화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붙여지고 나누면 생각하는 힘이 자라요. 생각하는 힘이 언제 자라는가 하면 경험이 많이 쌓일 때 자라는데 아이들이 뭐 경험을 많이 할 거 별로 없죠. 엄마들이 주말마다 뭐 데리고 다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경험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간접 경험, 독서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고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의 인생을 그죠? 간접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고 이러다 보면 생각하는 힘이 자라거든요. 당연히 좋은 의책을 만나면 창의력이 자라요. 전집 만나서는 절대로 창의력이 자랄 일이 없고, 왜 표지 여기서 똑같고, 뭐, 나중에 이렇게 별로 동의를 안 하네요. 자, 그리고 많은 텍스트들 읽으면 이해력 자라겠죠? 이해력 중에서도 문자에 대한 이해력을 독해력이라고 불러요. 독해력이 자라죠, 당연히. 그리고 풍부한 어휘가 생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아이들의 인지 영역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죠. 후천적으로 어떤 좋은 환경을 만드는가에 따라서, 그죠? 아이들이 물려받은 재능을 활짝 꽃피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장시킬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는 학교 와서 수업을 받을 때 한 아이가 선생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소화하는가 이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IQ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고 연구자들이 이제 추적 연구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 견해들은 완전히 물러갔죠. 그리고 실제로 뭐 다중지능이론이라는 것도 등장했고요. 그리고 학습 영역에서만 보더라도 한 수업을 듣는데 그 아이가 선생님 말씀 얼마나 받아들인가 정도는 IQ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가 그 수업을 듣기 전까지 어떤 경험을 했는가, 어떤 지식을 확보하고 있는가, 이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스키마라고 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선지식 또는 배경지식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들으면서도 자녀에게 관한 관심이나 뭐 이런 책들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가 제 말을 소화하는데 영향을 미쳐요. 잠수넥 하는데 뭐 해녀 이야기 하나? 이렇게. 잠수는 운영자 대화명이 잠수인데 이분이 옛날에 제주도 롯데호텔 근무했어요. 그래서 대화명을 잠수라고 한 거라. 그 인터넷 용어 잠수도 있죠. 게시판에서 글 안 쓰고 눈팅만 하는 종족들을 잠수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배경 지식이 한 학습 시간을 얼마나 받아들인가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다 자연스럽게, 또 특별히 저학년 때는, 여기 오늘 통합이죠. 저학년마다도 많으실 텐데 저학년 때는 엄마들이 많이 읽어주면, 엄마들이 읽어준 소리를 많이 들으면 아이들이 선생님 말씀을 많이 잘 듣게 되죠. 잘 알아듣게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체육기가 이제 인지 영역에서 뭐 결정적 도움을 주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일이 그냥 산보 다니거나 놀러 다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 가면 지대로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저는 제 초등학교 시절 생각해보니까 끔찍해요. 엄마 없이 자라가지고요, 뭐, 학교 가는 것 자체가 저는 막 스트레스고. 특히 미술 시간에요. 미술 시간에 우리는 뭐 요즘처럼 안 그렇고 옛날에 맨날 뭐 크레파스하고 크레용하고 도화지였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도화지를 준비를 못 해갔어요. 크레용은 애들이 버리는 거 동강 있잖아요. 그거 줘가지고 비닐봉지에 묶어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이거 도화지가 없는 거 도화지. 그래서 저는 미술 시간만 되면 스트레스였어요. 공포스럽고. 또 거기다가 저는 작았는데 큰 애들이 꼭 괴롭히고요. 그것도요, 뭐 우리 반에서 짱하는 애가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내보다 요만큼 더 큰 애들. 운동장에 조회한다고 나가면 따라다니면서 모래 뿌려요. 가면 막 둘이서 그것도 뿌리지 말라고 막 계속 신경질 내면 더 뿌려.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일이 놀러만 다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고, 그죠? 또 학교 가면 또 비교에 노출되죠. 성적으로, 시험으로 이렇게 비교하고 단원 평가 치고 뭐 기말고사 치고 이러니까. 또 성적이 아니더라도 힘센 놈이 있잖아요. 힘센 놈. 힘센 놈한테 치이고요. 또 피아노 잘 치는 년한테 치이고. 네. 또 발표 잘하는 아이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요. 그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사실은 물론 즐겁게 뭐 친구랑 노는 것도 있지만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도 있는 거죠. 돌아오면 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좀 쉬고 위로와 격려도 받고 또 속상했던 일도 털어놓고 이래야 되는데, 특히 이 동네 엄마들 애들 올 때 되면 모든 약속 다 때려치우고 딱 과일 깎아놓고 기다리고 있다 하대. 그래서 빨리 간식 먹고 손 씻고 뭐하라? 할 일 하죠. 할 일. 학원 돌려야 되고. 애들이 쉴 수가 없어요. 아이들 학교 갔다 돌아오는 건요, 아파트로 오는 게 아니고 엄마 품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 엄마 품에 안겨서, 아니면 뭐 꼭 앉지는 않더라도 좀 컸으니까 그냥 제잘 뭐 이렇게 속상한 일 이야기하면 들어주고 이러면 상당 부분은 풀리거든요. 근데 또 어떤 엄마들은 애들이 속상한 일 이야기하면 바로 학교 뛰가려고 했어. 그러면 애들이 놀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야기 못하는 거라. 애들의 물론 건강과 안전에 관한 중요한 문제 같으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응해야 되지만, 웬만한 건요, 들어주면 해소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시댁 갔다 와서 스트레스 받을 때 동네 친한 언니 만나가지고 욕만 해도 많이 풀리죠. 그래서 이 동네 커피숍이 발달해 있다니까. 만나가지고 막. 자, 아이들이 위로를 받아야 되고요, 격려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저도 아이 키워보니까 아까 수학 이야기 하다 말았죠. 조금만 수틀리면 제가 바로 발로 차고 머리 쥐받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애는 막
아빠가 딱 눈만 불하려도 벌써 쫄져요. 고함 지르면요, 애 눈동자가 풀려요. 초점이. 아이고, 미안해 죽겠네. 나중에 제 만행을 따로 다 말씀드리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다행히 저는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마음으로는 내가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막상 아이를 키워보니까 되게 고질병이 하나 있더라고요. 충동 조절 장애. 여러분들 다 있죠? 이건 정신과 가도 대책이 없어요. 엄마도 수학 공부 시키다가 애 잡아놓고는 내일은 꼭 뭐 상담센터 가봐야지 하고 뭐. 이건요, 아니 뭐 주기적으로 발작하면 신경안정제나 항우울제나 이런 거 투여하면 돼요. 근데 이거 아이 키우면서 일어나는 일은 언제 지랄할지 모르니까 이 파트타임 사이코죠. 파트타임 사이코. 특히 수학 공부 시키다 보면 저는요, 수학 공부 시키다 뚜껑 날아가면요, 애 반죽이거든. 더 열받으면 막 문제집 몇 장 째고요, 쓰레기통에 쳐박고, 니 같으면 공부할 자격이 없다 하고. 수습 불가지경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한 몇 시간 지나면 이제 제정신 돌아오죠.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것이 문제다. 늘 이렇게 생각했는데 몇 시간 지나면 제정신 돌아와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쓰레기통에 쳐박았던 문제 또 다시 꺼내가지고 쨌는 거 도로 펴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로 연결하고 붙이고, 애 자는데 가가지고 너무 미안하니까 무릎 꿇고 막 울고 막. 저도 우리 애 앞에서 많이 울었어요. 무릎 꿇고요. 진짜 진심을 다해서. 우리 아들 미안하다. 아빠가 불안해서 그랬다. 애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 불안한 거라. 저는 이 사고를 몇 번 했어요. 진짜로. 진심으로. 저는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거든요. 제가 아버지 없이 자라가지고 내가 우리 아이 앞에서는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이놈의 수학 공부 시키면 근데 참 감사한 것이 그날 이상하게 내가 평소에는요 맨날 뭐 지적하고 뭐 하라 명령하고 확인하고 이런 것밖에 못하는데 그날 내 뚜껑이 날아간 날 그날은 이상하게 마지막에는 아이 침대에 가서 내가 울면서 진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사랑한다 하고 아빠가 잘못했다 하고 불안해서 그랬다 하고 아빠가 더 노력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하고. 그러니까 잡은 날이 어쩌면 복된 날일지도 몰라요. 왜? 우리가 불안감 밑에 덮여있는 우리가 아이를 향한 정말 깊은 마음,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그날은 할 수 없이 끄집어 올려야 돼. 왜? 아이를 살려야 하니까. 얘는 지금 막 우울해가 자존감 완전히 땅바닥 돼가지고 자러 들어갔어요. 그렇게 그냥 자는 건 이건 인간이 아니죠. 그냥 자는 엄마도 좀 있나? 인간이 아니에요 그거. 자기 전에 그래도 기분은 좋게 가져와야지. 그럼 애들은 또 우리를 용서해주고. 그냥 아침 학교 갈 때도 막 또 쌍욕을 하면서 막 비록 그럴지라도 전날 밤에는 우리가 미안하다 하고 이러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고 고상하게 겉으로 뭐 밖에 나가서는 내가 뭐 그냥 엄마도 이쁘게 화장해가지고 막 우아하게 옷 입고 뭐 커피 마시면서 브런치 즐기고 뭐 이렇게 하지만 집에 가면 야만적인 그래서 내가 알게 되는 거죠. 내게서 나올 것이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들 해봐요. 애 키워보면요. 내가 아이를 살릴 어떤 것도 내게 없구나. 이걸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죠? 아이를 살릴 만한 다른 말이나 강의를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그죠?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많이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저는 심지어는 도저히 내가 잡고 나서 미안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애 있을 때 채점 안 하고요. 애 잠들고 나서 수학 공부 채점했어요. 우리 애는요, 영남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천재라는 소리 들었거든? 수학 굉장히 잘해요. 그 초등학교 버전으로 하면 초등학교 때, 뭐 학교 교과서 뭐 이런 거는 이제 걱정이 안 되고 영재교육은 선발될 정도니까 심한 문제집을 가지고 이제 하루에 4문제씩 풀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오답 나오면 내가 열받아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제 애 자고 나서 채점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채점했는데 네 문제 다 틀린 거라. 벌써 다 하시네. 다 해봤는가 봐. 도저히 못 참겠어요. 이 뚜껑이 한번 열리면 이게 수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는 놈 발로 차서 깨워가지고 찬물로 세수시키고 오답 처리했어요. 이것도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애가 우리 집안에 없을 때 내 눈앞에 안 보일 때 채점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아이를 학원 한 번도 안 보내고 수학 공부 시켰다니까. 나중에는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딱 이제 모의고사만 치면 다 100점이에요. 수능에서 당연히 100점이고 이 전설적인 수학 공부법인데,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수학 공부. 이거 아주 상식적인 건데 엄마도 이거 안 해. 그리고 뭐 이상한데 뭐 팩토니 찌랄 와이즈만이니 뭐 시메스니 뭐, 아이고 내 속 천불 나가지고. 근데 지금 이야기가 수학 공부로 세면 안 되는 거고요. 오늘 주제에 따라서 다시. 자,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 지지하고 격려하고 자존감을 높이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짓을 보면 다 반대예요, 반대. 근데 저는 다행히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서 아이에게 좋은 어린이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성질이 아무리 더럽지만 책의 내용이 그게 아니니까 읽어주다 보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요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책 읽어주면서 많이 울었어요. 내가 먼저 감동받아 울고요. 대표적인 책이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어느 학급에서 일어난 이야기, 2학년인가? 3학년인가? 내 짝꿍 채용대라는 책이 있어요. 내 짝꿍 채용대. 이 영대라는 아이가 뭐 어디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녔는데, 뭐 엄마가 돌아가셨는지 서울로 전화 왔어요. 그 뭐 자세히는 그 이야기에서 언급이 안 되고 있지만, 제가 상상하기로는 뭐 친척집 얹혀서 다니는지 뭐. 근데 항상 우울하고요. 엄마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돌봐주지 않으니까 꾀죄죄하고 시커멓고 더럽고 막. 그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 영대가 그런 걸로 덮어 씌우고요. 왕따인 거라 왕따, 쉽게 말하면. 그 책을 읽는데 바로 내가 동일시가 돼요. 이건 내내 어린 시절 저 같은 거예요. 동일시. 우리가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는데요. 좋은 어린이책 어떤 책인가 하면 일단 아이들이 읽어보고 지하고 동일시 될 수 있는 책. 이래야 돼요. 엄마들이 봄에 보니까 태양의 후예 환장해가지고 전부 막 태양의 후예 본다고 뭐 그 본방사수 한다고 막 난리더라고. 그때요, 저한테 장문의 카톡 메시지가 왔어요. 수목 저녁에 아빠들의 행동 요령 하면서. 엄마들이 송중기를 자꾸 떠올리기 때문에 그날은 절대 앞에 얼쩡거리면 안 된다. 가면 괜히 짜증내고 막 덮어 쓴다고. 왜 그런가 하면 엄마들이 거기 동일시 된 거죠. 송혜교에 동일시 돼가지고. 감정이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라, 연속극이라는 게. 그래서 둘이 싸우고 막 하면 나도 막 싸운 거 같이 속상하고요. 헤어지면 막 안타깝고 이렇죠. 그리고 다시 만나고 막 이래가지고 막 반가워하고 키스하고 이러면 나도 막 오해가 풀리고 막 이렇게 기쁘고 막 이러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뭘 느껴요? 자기 정화, 카타르시스, 내면이 깨끗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내 짝꿍 형제라는 책 보면요, 그렇게 영대가 막 그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어느 날 경주로 수학여행인지 뭘 가요. 1박 2일로. 근데 큰 여관방에서 아이들이 다 함께 자겠죠. 물론 남자아이들 따로 자겠지만 학교에서, 책에서는 그런 설명은 없어요. 하여튼 아이들 한 방에서 자. 불 꺼져 있고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2학년? 3학년인가? 3학년이구나. 3학년이죠? 2학년인가?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애들 어리잖아요. 2학년이든 3학년이든 어리죠. 객지로 나갔죠. 엄마 없어요. 불 꺼졌어요. 잠 잘 안 오죠. 싱숭생숭하고 이래. 근데 어느 날 어떤 아이가 하나가 방구를 꼈어요. 그들은 막 난리가 났어요. 방귀 냄새 지독하다 하고 막 누가 그랬노 하고 뭐 이러다가 또 영대가 그랬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영대 안 그랬어. 근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지금까지 그 놀림받고 왕따당하고 스트레스 받고 엄마 없고 막 이런 슬픔이 그날 그 여관방에서 터졌어요.
그래서 영대가 막 목 놓아 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옆방에서 다 뛰어오고, 뭐 선생님도 다 와보고, 막. 물론 이 방 관리하는 선생님도 있었지만 이 과정을 지켜보더라고. 그랬더니 영대가 막 우니까 다른 애들이요. 어리잖아? 엄마 없죠? 떠나왔죠? 불 꺼져 있죠? 다 따라 울어요. 뭐, 놀리는 놈이나 놀림 받는 놈이나 뭐 아직 어리고 뭘 잘 모르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컴컴하고 이러니까 다 따라 울어요. 이때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는 거야. 함께 울면서 놀린 놈이나 놀림 받은 놈이나 다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거기서 막 목 놓아 울면서 정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어떤 용기 있는 남자애가 경주에서 산 기념 배지를 영대는 왕따에 혼자 앉아있어. 45인승 관광버스에서. 영대 앞으로 와가지고, 자기가 산 기념 배지를 영대한테 달아주면서 악수를 청해요. 사과의 의미죠. 화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보다가, 하나가 처음 그러니까 다른 애들 다 용기를 내가지고, 차례대로 나와서 무슨 의식을, 성스러운 의식을 해놓은 것처럼, 배지 산 애는 배지 달아주고요. 배지 안 산 애들은 악수 청하고. 그걸 보던 관광버스 기사 아저씨가 애들 다칠까봐 길 옆에 차를 대줘요. 세워주고. 그걸 다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이 기사 아저씨도 자기가 그 경주에 샀던 모자인가? 예, 관광 모자 있죠. 배지 달 수 있는 모자. 그걸 영대에게 씌워주고요. 거기서 소통이 일어난 거죠. 정말 감동적이에요. 제가 이 감동을 다 전달을 못해서 그런데. 그러다 보면 영대가요, 우리가 이런 책도 읽다 보면 어떤 일이 드는가 하면, 영대 같은 어려움이 있던 아이가 이 책을 읽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를 놀리는 친구도 있지만 이 아이들도 사실은 본심은 그렇지 않구나. 이것도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용기를 내는 거라. 만약 이런 작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상처받고, 따돌림 받고 이런 애들은 계속 그 깊은 열등감, 좌절 이런 데 시달리고요. 이게 이제 아주 오랫동안 간다니까. 트라우마 어릴 때 받은 이 상처는요, 이건 뭐라 해요? 트라우마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외상후 장애. 뭐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되게 기네. 자, 이런 게 심하죠. 저도 사실 이런 게 있다고 했죠. 아버지 죽음을 내가 직접 경험하면서, 또, 멀리 친척집에 보내지면서 내가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그때 내게 상처를 입힌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저만큼은 아니겠지만 저마다 이런저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자라요. 근데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면요, 이상하게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쳐요. 동일시, 카타르시스, 자기정화, 그리고 통찰, 뭘 깨닫게 되고요. 나만 이런 게 아니니까 용기를 낼 수 있잖아요. 나만 이런 것 같으면 정말 죽고 싶죠. 이런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야 돼요. 근데 이 좋은 책이 그죠? 아이들을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정시켜. 이런 과정을, 이런 작업을 통해서 제가 늘 추천하는 만화책 중에요. 나의 라이모렌지 나무라는 만화가 있어요. 브라질의 유명한 성장 소설인데 이걸 우리나라의 이희재라는 제가 좋아하는 만화 작가가 만화로 그렸어요. 이 책을 읽으면 원작보다 더 감동적이거든요. 이 책 읽는 애들마다 다 울어요. 우리 연구소에 오는 꼬마들 보니까 2학년도 울고, 뭐, 어른도 울고요. 다 울어. 근데 못 사, 절판됐어. 적지 마요. 뭐, 쓸데없는 만화책 아이들 많이 보잖아요. 학습 만화 보고, Y 보고 뭐 이러죠. 근데 진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화들도 있어요. 만화라고 무조건 부정적인 게 아니고요. 저는 우리 아이한테 나의 라이모렌지 나무 읽어주면서, 그지? 진짜 많이 울었어요. 우리 아이도 울고. 예를 들면 또, 일본의 유명한 동화, 우동 한 그릇,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런 거 읽어주다 보면 감동이 돼서 울고요.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면, 이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라. 그냥 아무 책이나 읽히면 안 돼요. 어린이책은 특히 그래요. 어릴 때는. 어릴 때는 정서적으로 아주 연약하고 이래서 빚는 대로 빚어지는 그 도자기 같아서, 좋은 어린이책으로 아이들 잘 빚어야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통해서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하나는 재미, 하나는 감동.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주면 좋은 어린이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동시에 주기는 어렵고요. 서양에서 주로 발간된 책들은 재밌는 책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나라 책들 보면 주로 감동적인 책이 많아요. 물론 서양 책도 그런 게 있지만. 그래서 좋은 어린이책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아이들이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시키려면 애들 공부를 해봐도요. 정서적으로 안정된 애들은
오래 앉아 있어요. 그럼 불안한 아이들은 물 먹으러 가고요. 냉장고 열러 가고. 안 참먹긴 하지만 이게 머릿속에 집어넣기는 어렵잖아요. 이건 우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책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대신 전하기도 하고 이런 거죠. 정말 감동적인 그림책 있잖아요.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런 그림책 있어요. 이런 책 읽어주면 저절로 막 그 마음에서 막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처음 낳고 어릴 때 키울 때 어땠는지 이걸 회복하게 된다니까. 비록 유치원 보내면서부터 경쟁에 노출돼가지고 엄마들도 다 제정신을 잃고. 자, 다시 이 학습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엄마들은 아직 아기들이 어리고 이래서 잘 모르시잖아요. 자기 경험은 있지만 이걸 맹철하게 분석하기 어려워요. 자기 경험이니까 주관적이죠. 그래서 미리 이제 아이들이 앞으로 걸어가게 될 길을 거꾸로 걸어와 보는 거예요. 너무 멀리는 말고 이제 7월 17일 날 수능을 치는데 수능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커서 수능을 친다고 생각하면 그 자기 인생에서 가장 긴장된 시험을 치죠. 첫 교시가 국어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전문가들은 국어시험 치기 전에 아이들에게 전날 저녁부터 뭘 하라고 공부 그만하고 작년에 출제됐던 국어시험 문제지를 그냥 읽으라고 해요. 지문을. 왜냐면 너무 당황하고 이러면요. 시험지 받아든 순간 활자가 안 보이는 애들이 있어. 너무 당황해가지고 한참 지나야 막 정신 차리고 막 한 10분, 20분 지나야 겨우 활자 보이고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국어 지문을 읽으라고 해요. 아침에도, 시험 당일날 아침에도 그렇고. 그 정도는 긴장된다는 뜻이죠. 그 첫 교시가 국어예요. 시험 문제 받아들면요, 8절지 16쪽이에요. 8절지 16쪽. 늦게 봤나 모르겠네. 책 같다니까. 한때는 18쪽 나온 적이 있어요. 18쪽. 지문이 산더미처럼 있는데, 그거 쫙 막 읽고, 뭐 밑줄친 기억이 의미하지 않는 것은 개사고 막 찾고, 지문 그 긴 거 읽고 이해해가지고 세 문제 달랑 풀면요, 페이지 딱 넘기면 어때요? 또 같은 크기 지문이 또 태산처럼 나를 가로막고 있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사실은. 옛날에 경북기흥고 교사하던 제 후배가 수능 감독 갔어요. 국어 시간을 딱 보더니 애가 감독 끝나고 그날 저녁에 우리 집에 찾아왔다니까. 형, 내가 오늘 감독 가보니까 큰일 났다 하면서. 왜? 하니까 30명이 국어 시험 치는데 시간 내에 끝까지 푸는 놈이 한 놈도 없더래. 근데 자기 아들이 4학년이었거든, 초등학교 4학년. 우리 애도 그 꼴 하겠다 하면서 형 어떡하면 좋겠노? 그래서 제가 딱 진작 내 말 듣지 하면서 책을 한 권 보내줬어요. 그 당시 그 아빠한테 우리 아이 책날개를 달아주자. 이거 뭐 15년 전에 대유행했던 책이죠. 지금도 베스트셀러예요. 그 책을 딱 보면 어린이 책의 중요성, 뭐 하여튼 엄마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죠? 아주 충격적인 책인데 지금 도서관에 뭐 있어요. 우리 아이 책날개를 달아주자. 그 아빠가 그 책을 사서 밤새도록 읽더니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다음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이 되면 퇴근해가지고 저녁 도시락을 싸서 아이를 데리고 제가 다니던 어린이 서점에 왔어요. 그걸 매주 하더라니까, 월요일마다. 그 아빠 O형이거든. O형은 한 번 꽂히면 계속 한다니까. B형은 실증을 잘 내는데 O형은요, 일관돼, 일관. 저는 B형이에요. 근데 내가 10여 년을 어린이집에 다녔잖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또 다니는 내내 내가 행복했고, 일단. 좋은 어린이책을 사서 아이에게 읽어주고, 나도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이러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우리 보고 뭐, 두껍고 뭐, 글 많은 책 읽으면 못 읽잖아요, 엄마들. 그래도 얇고, 그죠? 글자 얼마 없는 거 읽으면 가볍게 읽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고3 때요, 국어 고사장 가보면 알아. 아, 이거 책 읽기를 어릴 때 많이 해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고. 수학 같으면 엎어놓고 자면 돼. 근데 우리말인데 양심이 있지. 국어시험인데 엎어놓고 잘 수는 없잖아요. 끝까지 읽는 분투를 해야죠. 그래도 나중에 되면 두세 쪽 남죠. 그럼 대부분 찍어요. 수험표 뒷면에 정답 적을 시간도 없다니까. 정답을 적어와야 저녁에 가채점이라도 할 텐데, 공부 못하는 애들 보면 수험표 뒤에 정답을 못 적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쫙 풀고 정답 다 적어온다니까? 그리고 가채점 딱 하면 정확한 점수가 나와요. 근데 대부분 막 못 적어오니까 생각으로 하다 보면 자꾸 발표된 정답하고 지가 쓴 답하고 자꾸 가까이 가죠, 가까이.
그 가채점 하면 점수가 자꾸 높아진다니까. 필름을 돌려서 고등학교 1학년 야자 시간. 우리 영릉고등학교 갔잖아요. 야자 시간에 딱 보니까 전부 수학이 정석거예요. 공부 좀 하는 애들은. 영릉고등학교 그때 우리 아이 입학했을 때 610명이었는데 1학년이 그 중에 50명인가 60명을 뽑아서 특설방 해가지고 보통 애들은 교실에서 야자해요. 9시까지. 근데 공부 잘하는 놈들은 11시까지 특설반에서 야자시키더라고. 우리가 또 가보더니 이게 정신병동 같다 카났어. 빼돌락 해가지고 제가 학교하고 싸우고 뺐어요. 그리고 우리는 교실에서. 근데 딱 특설반 가보니까 그 50명과 60명이 다 독서대 있잖아요. 칸막이 해놓고 일제히 꺼낸 게 다 수학이 정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고등학교 가면 수학 공부해야 돼. 입시에서 가장 중요하고 양도 많고 난이도도 높아지고 이래서 보통 자기 공부 시간에 한 60% 수학 공부해요. 30%는 영어 공부하고 10% 기타 과목. 국어 공부할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는 채울 시간도 없고요. 그러니까 언제 해야 돼요? 그 전에 해요. 그 전에. 다시 중학교 내려와요. 중학교 애들 말 들어요? 진실 지가 산다 하고 문 닫고 들어간 지 오래인데. 좀 센 엄마들은 그래도 멱살 잡아가지고 끌고 어디 그지? 뒷골목에 있는 국어학원 논술하고 있는데 보내죠. 그거 가면 그래도 워낙 책을 안 읽으니까 전문가들이 몇 권 권해주면 그거라도 읽을까 싶어가지고. 엄마들 희망은 그렇고 사실은 전기세 내려가잖아요. 저게 되면 사춘기 되고 스마트폰 들고 있고요. 습관 안 잡혀있고 이런 책 못 읽어요. 자, 다시 초등학교 9학년은 내려와요. 9학년도 어때요? 사춘기 초입이죠. 여학생들 같으면 이미 5, 6학년 되면 사춘기고요. 남자애들은 좀 느리긴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엄마들이 책 안 읽고 이러면 한우리 독서논술, 주니어 플라톤, 아이고, 내가 속 쳐불났어. 미안해요. 이어서 그런 거 하시는 선생님도 있을지 모르는데. 내가 언제 보겠다고, 내가. 저는 진짜 제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도망갈 거예요. 답답한 일이라고, 답답해서 그래요.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뭐예요? 불안하고 그러니까 또 학습지 하죠, 학습지. 국어학습지. 눈높이. 싱크빅. 거기다 부지런한 엄마들은 장원 한자, 이런 거 다더라. 자, 초등학교 4학년 때 학습지 하는 거 이거 바보 같은 짓이에요. 빨리 끊어, 집에 가서. 자, 학습지를 한다는 건요, 문제 푸는 스킬을 익히는 거예요. 책을 읽어서 아까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작업이 아니고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물고기 한 마리 잡아주는 것 같은 거지. 비유하자면요, 국 끓여가지고 MSG 태우는 거라. MSG 태우면 어떻게 돼요? 맛있죠? 단기적으로 맛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가족의 건강을 해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식당에서는 MSG 태운다니까? 근데 엄마가 자기 가족 먹을 음식에다가 MSG 태워야 안 태워요? 안 태우잖아. 그러니까 이거 학습지 해가지고 문제푸는 스킬을 익히는 건요, 아이한테 MSG 맛을 보여주는 거랑 똑같아요. 이번 기말에서 한 문제 더 맞추면 그건 맛있죠? 엄마들 즐겁죠? 초등 저학년 보니까 기말고사 2과목 치대? 2과목 치는데 엄마들이 재수없게 올백이라 하면서 이런 아니 야 두 과목이 꼴랑 2과목 보고 올백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떤 엄마가 2개 틀렸어. 2과목, 전과목에서. 그래가지고 자랑스러워가지고 평소에 지나기 전에 엄마한테 전화 때리잖아. 너가는 몇 개 틀렸노? 우리 올백인데? 이 엄마 전화 끊고, 그래, 축하한다 하고 전화 끊고 다리 풀린다니까? 여러분들 이거 많이 해봤죠? 이런 동네일수록 꼭 시험 치고 나면 전화 때려가지고 몇 개 틀려놓고 하고 그래 놓고는 꼭 올백이라 하고, 올백 하려고 하면 한 9과목, 8과목 치고 나서 올백 해야지. 그리고요, 솔직히 말하면 전문가 입장에서 초등학교 때 올백 맞잖아요. 이건 크게 잘못 키우고 있는 거라. 알아요? 물론, 진짜, 크게 나눌 수, 아예 실력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최선의 길은요, 숨은 실력도 잘 준비되고 있고, 학교 성적, 눈에 보이는 성적도 잘 나오고, 이게 이제 최선이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 올백은 문제 없는 올백이에요. 그런데 이게 최선이라면
제일 나쁜 거 뭔지 알아요? 개 커도 숨은 실력도 없는데 학교 성적도 안 나오는 경우, 이게 최악이죠. 최악보다는 조금 낫지만 차악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숨은 실력은 안 키우면서 눈앞에 보이는 성적만 나오는 경우, 이게 차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이들의 실력은요, 학교 성적으로, 학교 시험을 평가할 수 없어요. 진짜 실력들은 책 읽기를 통해서 향상된 어떤 자료들은 학교 국어시험으로 평가 못해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나은 게 뭐예요? 학교 성적은 잘 안 나오지만 숨은 실력이 길러지고 있는 것. 그래서 책 많이 읽고 있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죠? 이게 뭐야? 차선이에요, 차선. 네 가지 담겨 있죠. 최선, 차선, 차악, 최악. 근데 많은 엄마들이 요 맛을, 성적의 맛을 들여가지고요. 초등학교 때. 한 문제 더 맞추고 두 문제 더 맞추고 요거 MSG 맛. 여기 길들여져가지고 어릴 때 학습지 시킨다니까. 그럼 속으로 이런 생각이죠. 학습지도 하고 책도 많이 읽으면 안 돼요? 내게 돈이 10,000원 있어요. 이 10,000원을 가지고 오늘 끝나고 나서 밥을 사 먹어요.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러면 10,000원짜리 티를 사는 것을 포기하는 거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고 불러요. 내가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되는 대가,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하거든요. 자, 아이들이 사용하는 시간은 제한돼 있어요. 잠 8시간 자고 8시간 놀고 8시간 공부한다고 쳐요. 그 중에서 한 5시간 학교에서 있고, 아이가 하루 뭐 학습과 관련된 활동을 한 3시간 한다고 칩시다. 자, 여기서 학습지를 하는데 1시간 써요. 그럼 얼마 남아요? 2시간 남죠. 그러니까 이거 대체할 수 없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엄마들 그냥 계산도 안 하고 무식하게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대체 불가능하다. 자, 문제 푸는 스킬을 언제 배우는 거 알아요? 고등학교 가면 돼요. 고등학교 가면 3년 내 중간기말 모의고사 우리 영남고등에 가니까 1년에 모의고사를 8번 쳐요. 공식적인 교육적 모의고사 4번 치거든요. 3, 6, 9, 11을.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 4번 또 쳐요. 그래서 8번 쳐요. 그리고 중간기말.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12번을 치죠. 뭐, 논술 뭐 이런 거 빼고, 치면요, 어떻게 해요? 영양고등에 가면요, 유명한 네이버 검색해봐요. 일목삼수라고 있어. 일목삼수. 목자 들어간 선생님이 한 분하고 숫자 들어간 선생님이 3분이 있는데, 이 귀신 같대. 애들 잡기로 무서워가지고, 애들이 고등학교 가면 저절로 잡혀가지고 뭐 해야 돼요? 시험 칠 때마다 오답 노트 해야 돼요. 많이 틀리면 어때요? 한 달 내에 오답 노트. 그리고 수업 시간마다 풀이 하죠. 해설. 모의고사 치고 나서 해설, 풀이, 보충 수업 하면서 또 문제집 풀이 뭐 계속 해요. 그때 문제 푸는 스킬은 저절로 익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전까지는 책 읽기라니까, 책. 그래서 그릇을 키워줘야 돼요. 그리고 나면 고등학교 가면 계속 오답 노트하고 문제풀이하고 하면서 문제 푸는 스킬은 그때 저절로 배워요. 그 전에 문제 푸는 스킬 꼭 배우고 뭐 하려고. 근데 엄마들 이거 계산을 못해요. 이걸 보고 어려운 말로 전략적 사고 이렇게 불러요. 보통 여성들의 성적 특성이 뭔가 하면 미시적인데 강하죠. 부분적인데 콩나물 값 깎는데 강해. 근데 백화점 세일한다 하면 막 눈 멀고 뛰가지. 요즘 백화점 연중 세일이에요. 연중 세일. 정가 높이 적정해놓고 빼주고 세일한다 하면 그거 속아가지고 막 세일 40%라 하면서 막 뛰가고 이러죠. 아이 키우는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죠? 지금 내가 하는 짓거리가 장기적으로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괜히 스트레스 주고 있는 건 아닌지. 학습지 또 한 번 밀리면요 끝까지 밀리거든. 그리고 엄마들 보면 애들한테 감당할 수 없는 부하를 걸어요. 예를 들어 문제집 6쪽 줬다 칩시다. 애들이 생각할 때는 이걸 내가 어느 세월에 하고 지금 친구들하고 놀러 가노. 아파트 놀이터 내려가야 되는데 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이거 못해요. 질질질 끌고 있다니까. 근데 엄마 생각에는 요거 한 20분만 집중하면 딱 해내고 놀러 가면 될 낀데 요것들이 꼭 이거 뭐고
노트북 배터리가 10%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건 전원 연결된 거 아닌가? 전 몰라요. 아, 큰일 났네. 이거 뭐라 계산도 이거. 아니, 윈도우 다시 시작한대요. 저는 손 안 댔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가능하면요 학습 부담을 줄여야 돼요. 애들 어리거든요. 2학년 3학년 캐도 애기예요, 애기. 그리고 이 같은 2학년이라도요 이놈이 1월생하고 12월생 하늘과 땅 차이야. 그래서 옆집 애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이 제일 무식한 짓이 옆집 애하고 비교하는 거잖아. 논리학 공부해보면요 비교는 차원이 같아야 돼. 평면과 평면을 비교하고 입체와 입체를 비교해야지. 그렇죠? 내 몸무게와 옆집 옆에 내 키를 비교할 수 있어, 없어요? 아이의 성장 과정을 볼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모든 조건이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내 아이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해야 돼요. 옆집 아이하고 내 아이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의 어제와 오늘. 그러면요 항상 아이들이 물쑥물쑥 자라고 있어요. 엄마도 모르죠. 항상 옆에 있으니까 몰라. 근데 잘 지나고 나서 보면 아이들이 쑥쑥 자라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는 부담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6쪽 했는데 질질질 끌잖아요. 10분의 1로 줄여보니까. 그러면 애들이 엄마 우리 엄마 wak하지? 좀 불안해 하다가도 엄마가 단호하게 괜찮다 하고 안심시키면 해요. 그러면 금방 한다니까. 한쪽만 시키면 하루에 한쪽만. 그럼 금방 해요. 이걸 한 달을 딱 하는 거라 한 달. 그럼 애들이 딱 습관이 잡히죠. 왜? 6쪽 하나 갈 때는 질질 끌다가 안 해가지고 공부 습관 안 잡히고 막 이랬는데 한쪽만 딱 시켜봐요. 그러면 금방 한다니까. 그리고 쿨하게 놀러 보내. 자, 이걸 한 달 하면요 공부 습관이 잡혀요. 습관 잡히고 한 달 지났어. 한 페이지만 더 하락하라니까. 살짝. 이래가 또 한 달. 길게 보라니까, 길게. 엄마들 불안해가지고 막. 근데 수학 공부 이야기할 시간이 아니라서. 아니, 학습지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거예요. 특히 언어 관련 학습지, 한자 관련 학습지. 집에 가서 빨리 끊고요. 그 시간에 학교 도서관에 좋은 책 빌려 읽히라니까? 여기 우리 아파트 있는데 가면요, 달서 어린이 도서관도 있어요. 거기도 가고요. 월배 가면 세벗 도서관 있죠. 그런 데도 가고. 요즘은 좋은 책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학교 도서관도 예산도 배정되고 사선생님도 있고, 책도 좋은 책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선행학습이 없다니까. 책 읽기보다 더 좋은 영재교육도 없고요. 또 자랑 하나 해줄까요? 우리 애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남구에 있는 득보잡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여기 뭐 월암처럼 유명한 초등학교가 아니고 학급에 하나급이 3반 있는 조그만 초등학교 앞산 밑에 다녔는데 그때 교육감님이 딱 바뀌면서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를 한다는 거라. 각 학교 대표를 한 명씩 뽑혀가지고 대구교대 갔어요. 대구교대 교수님들이 8문제를 냈어. 대구에서 유명한 애들, 경북대학 경제교육원 애들 막 오고. 그때는 이 교육청 인재반은 없었어요. 그 대구에서 똑똑한 애들이 학교 대표 다 뽑혀서 왔겠죠. 190개 학교가 그때 있었는데 대구교대에서 8문제를 가지고 측정했어요. 수리 2문제, 과학 2문제, 사회 2문제, 읽기 2문제. 시간만 많으면 그때 문제도 내가 보여드리고 이럴 텐데 우리 애가 그거 갔다 오더니 발표를 기다리는 거라. 그래서 저는 꿈도 꾸지 말았겠어요. 대구에서 알아주는 경북대학교 영재교육은 진짜 유명한 데거든요. 거기서 날고 기는 애들이 수두룩한데 네가 뭐 하면서. 근데 진짜로 애는 이상하게 기다리더라. 모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가능한 한 많은 답을 쓰는 거라. 생각나는 대로 써라. 읽기 문제는 어떤 게 나오는지 알아요? 은행나무를 지문을 줘. 은행나무에 관한 지문. 은행나무는 지금까지 뭐 얼마 동안? 2억 년 동안인가 멸종하지 않고 지구상에서 살아있대. 그 예를 들고 은행나무가 주는 유익 같은 걸 막 쭉 써놓은 지문을 주고 네가 생각하기에 은행나무가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멸종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생각나는 대로 써라. 여러 개를 많이 쓰면 더 좋은 거지. 또 한 문제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성경에 보면 솔로몬한테 어떤 엄마 둘이 찾아와서 애기 들고 서로 자기 애기라고 막 우기죠. 그래서 솔로몬이 왜 애를 반으로 나눠서 가져가라 하니까 친엄마가 포기하더라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 질문을 주고 네가 만약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친엄마를 가르쳐줄 것인지 생각나는 대로 써라 이렇게 하더라고. 저 같으면 바로 이렇게 하겠어요. 수학 공부 시켜본다. 그 애 잡으면 친엄마. 우리가 남의 수학 공부 시키면서 안 잡아요. 그렇죠? 저는 잡아. 우리 연구소에 저하고 수학 공부하는 애가 10명 있는데 열마들은 이상하게 내가 우리 애 잡는 것보다 더 잡는다니까. 애정이 막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어떤 애는 여기 월암에도 우리 연구소 오는 애가 꼬마들이 셋인가 있어요. 제가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 해가지고 그림책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하는 게 있거든. 근데 어떻게 소문 듣고 월암에서 온다? 2학년, 3학년, 2학년이 2명이구나. 3학년이 1명이고. 우리 연구소 어딘지 알아요? 모르죠. 안 가르치죠. 자, 이런 아이들이 다시 내려가면 유아기에 뭐 하고 있어요? 책이 중요하다 하니까 다 책 읽고 있죠? 이 동네 엄마 집이에요. 내가 차마 누구 집이라고 말은 못해. 자, 이건요, 책이 아니고 인테리어. 어릴 때는, 유아기 때는 이것도 애들이 가난해가지고 뭐 읽을 거리 없나 싶어가지고 이 중에서 그래도 뭐 창작 이런 거 좀 읽어요. 프레벨 테마동화 뭐 이런 거. 근데 대부분은 지식책이고요. 그래서 애들이 질리죠. 딱 보니까 안 질려요? 보기에? 엄마들 이거 재놓고 언젠가는 읽겠지 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죠. 언젠가 안 읽어요. 그래, 본전 생각나죠? 빨리 지금 풀값이라도 중고나라 갖다 파는 게 좋아. 답답해 죽겠어요. 책이 중요하다는 거 알았어. 그래가지고 수천만 원치씩 막 사더라. 아니, 형편되고 이러니까 특히 이 동네 뭐 아파트 밀집적 엄마들은 한 방에 2천만 원, 3천만 원씩 사대? 그러면요, 애 책방에 3면이 딱 차고 끝이라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읽겠지 하고 있죠. 아이고.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좋은 어린이책은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처럼 읽히는 책. 예를 들면 엄마가 화났다 이런 책. 그림책 중에 우리나라 작가 최숙희라는 작가가 쓴 엄마가 화났다 이거 있어요. 이런 거 보면 딱 지거든. 엄마가 화나가지고 고함 질러가 지가 막 기죽고 자존감 낮아져가지고 애가 점점 작아져요. 그림책 보면. 나중에 엄마 치마 속에 들어가 있어. 애가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뜻을 그렇게 비유한 거죠. 나중에는 엄마가 막 애 없어졌다고 찾고 온 동네 울고불고 다니죠. 그제서야 애가 우리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니구나. 내가 없어지니까 저렇게 막 울면서 찾아다니는 이걸 알게 돼요. 자, 이런 책들이 아이들이 동일시되죠. 동일시. 근데 이런 책들 봐요. 아니, 초등학교 6학년이 무슨 경제와 역사를 읽어. 수능 치나? 수능도요, 요즘은 6세. 6학년이 아니고 6세. 아니, 요즘 수능에서도요, 사탐에서 2과목밖에 안 쳐. 국사는 물론 필수가 됐지만, 나머지는요, 나머지 한 과목은 경제하는 놈 거의 없어요. 뭐 해요? 많은 애들이 선택하는 거, 지리. 이런 거 하지. 근데 막 6세 때 이거 안 읽으면 큰일 날 것처럼 간다? 미리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내 말할게요. 여기도 또 교원 언니들이 있을지 몰라. 교원 언니들이 꼭 동생 데리고 가가지고 뭐 좋은 교육 있다 하면서 데리고 가가지고 듣고 뭐 강의 듣게 하고 뭐. 교원만 그런 게 아니죠. 교원, 웅진, 몬테소리, 프레벨. 4대 전집을 막 사가지고 이거 언젠가 읽을 것이다 하고 어릴 땐 또 좀 읽거든? 근데 초딩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못 읽죠. 좋은 어린이책이 뭔지도 모르고 또 아이들이 자람에 따라서 책을 공급해야 되는데 책을 알아야지 뭐 좋은 어린이책 알아야지. 크면 전집 없는데 이제. 이 전집이라는 게 우리나라만 있는 이상한 문화예요. 미스테리한 게 엄마들이 애 옷을 살 때는 절대로 100벌씩 한꺼번에 안 사. 안 그래요? 근데 아이들이 인지 능력이 향상에 따라서 적절한 책을 사서 조금씩 공급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재놓고
옷을 100벌 사놓고 네가 알아서 몸을 맞춰 입으라는 거하고 비슷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책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좋은 원칙은 뭔지 모르니까 이 전부 엄마들 푸름이 아빠 세례를 받아가지고 우리의 초3 때요 푸름이 아빠가 책을 냈어. 푸름이 아빠 저보다 한 살 어려요. 푸름이는 우리하고 동갑이야. 우리 아이 초3 때 푸름이 그러니까 2학년 때지. 우리 애는 2월생에서 한 해 일찍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는 2월생이 한 해 일찍 들어가고. 푸름이 이렇게 영재로 키웠다가 한 책을 냈잖아. 내가 그 책 바로 사서 안 읽었겠어요. 다 읽었다 했죠. 내가 얼마나 열받는지. 이런 책은 내가 써야 되는데, 가면서. 어떤 엄마는 제 강의 듣다가 대구에 푸름이 아빠다 하더라고. 내가 얼마나 기분 나쁜지, 진짜. 더 속상한 건요, 솔직히 말하면, 푸름이 아빠가 워낙 유명하니까 좀, 유명인은 원래 좀 까도 되잖아요. 푸름이 아빠는요, 좋은 어린이책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래서 자기 집에는 웅진 아저씨한테 전적으로 의존해서 애 유치원에도 안 보내고 그 돈을 전집 사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그걸 좋아하고 읽고, 푸름이하고 푸름이 동생하고. 그렇게 해서 초3 때, 초2 때 영재가 됐대. 난 초2 때 영재라는 것도 난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푸름이 아빠 강의 듣는 엄마들은 푸름이 아빠 그래 좋은 분이라고 막. 물론 좋은 분이겠죠. 아니, 진짜 좋은 분이래. 강의 듣다 저한테 막 논쟁 건다니까, 푸름이 아빠 추종자들이. 푸름이닷컴 대구 지부라는 게 있거든. 거기서 막 모임, 오프라인 모임도 하고 이래요. 푸름이닷컴 대구 지부장이 제 강의 옛날에 들었거든, 10년 전에. 그냥 막 따지고 막 이러더라고. 지금은 제가 그 엄마하고 친해져가지고. 지금도 제 강의를 듣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제 전집 읽기는 이 완전히 망하는 길이죠, 망하는 길. 애들이 책을 안 읽어요. 왜인 줄 알아요? 지식이니까. 지식책이 재밌겠어요? 간혹 매니아들이 있어. 뭐 유아기 때 공룡 매니아가 있는 것처럼 초등 장학년 때 자동차 매니아도 있고 이런 애들이 이제 그 집중 탐구하는 거죠. 이건 괜찮아요. 포트폴리오 학습 같은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막 집중 탐구해 들어가 이건 괜찮은데 전반적인 책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하는 데는 지식책 읽기를 하면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자기 이야기를 다루는 책. 자기 이야기. 원래 이게 인문학이죠, 인문학. 인문학은요, 사람 이야기거든, 사람 이야기. 그러니까, 모든 책의 핵심은요, 사람 이야기. 사람 사는 이야기. 그래서 어릴 때는 그림책. 커서는 동화. 또 커서는 성장소설. 그 다음에 성인소설. 이렇게. 이게 읽기의 핵심 줄기예요. 자, 이걸 하다 보면 저절로 확산돼요. 그러면 과학이나 역사는 언제 읽어요? 가져요. 과학이나 역사를 초등 애들이 읽을 만한 책도 잘 없고, 고학년쯤 되면 이제 좀 괜찮은 책들이 좀 나오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좋은 책을 읽다 보면, 책의 스토리 안에 어떤 장치들이 숨어 있어요. 좋은 책들은 관심을 확산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관심이 넓어져 가야지, 유아기 때부터 지식을 직접적으로 집어넣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진짜 옛날에 잠수는 열심히 할 때 제가 체험학습 어떤 도시로 가잖아요. 그럼 잠수에 전국에 있는 엄마들 중에 그 저를 아는 엄마들이 많이 같이 왔어요. 하루는 제가 강원도 영월에 있는 잠수네 아이들이 어떤 엄마가 운영하는 펜션에 갔는데 그때 한 40-50명이 따라왔어요. 그 중에 창원에 사는 7살짜리 잠수네 꼬마가 있었어. 심심해가지고 식사시간 전에 자고 축구를 했어요. 그 뭐 꼬마들이니까 그냥 돌 2개 갖다 놓고 골대라 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가지고 한 5대5인가 이렇게 했는데 요 7살짜리 꼬마가 골킵을 했어. 저는 반대편이었어요. 반대편에 공을 몰고 골킵 앞에까지 딱 갔잖아. 내가 요 꼬마 앞에. 그랬더니 애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뭐라 하더라? 간이 이자까지 떨어지려 한다. 이렇게 하더라고. 지금 아저씨가 공을 몰고 오니까 이 전집의 위대한 효과지. 간과 이자의 위치를 아는 거라. 전집을 가지고. 내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통 뭐 놀랍잖아요. 두렵죠. 간 떨어지려 한다 이 말이잖아. 얘는 정확하게 간이 이자까지 떨어지려 한다. 와,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엄마들 이거 좋아하지. 와, 7살이 저런 어려운 표현을 쓰다니. 이런 어린 시절에 전집 맷질 읽어도요, 나중에 6학년 겨울 방학 때 그죠? 일주일만 읽으면 다 커버가 돼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뭐 영어 유치원 다니면서 제가 빠지게 들어봐야 DVD, 애 좋아하는 DVD 한 편만 딱 보면 끝이에요. 뭐 이 이야기 내가 다 할 수는 없고 참. 그러니까
지식 중심 체육기를 하면 안 된다. 시대가 바뀌었다. 옛날에는 학력고사 시대에는 한 개인이 많은 지식을 습득한 것을 보고 아주 높게 평가했어요. 이거 학력고사 시대의 천재 유행이죠. 근데 요즘은 지식정보사회라고 하죠. 그렇지 않고 이미 지식은 다 공개되어 있어요. 이 공개된 지식을 그죠? 어떻게 다시 서로 연결하고 융합하고 결합해서 창의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가가 중요한 시대가 됐죠.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요,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알아요. 저는요, 이제 백과사전도 안 봐. 네이버에도 사전도 있고요. 뭐, 네이버 검색하면, 통합 검색하면 다 티 나오고요. 또 안 되는 건 지식인이 물어보면 되고요. 뭐. 그러니까, 개인의 머릿속에, 내 속에 뭘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시대가 아니라니까. 창의성을 기르고요. 그 다양한 크기의 책, 그리고 다양한 이제 표지부터 시작해서 일러스트까지 다 다양한 이런 책들을 아이들 읽히고요. 또 내용까지 아이들 자신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 이런 거 읽어야 되죠. 그 전집 빨리 팔아치우는 게 좋다니까. 근데 이놈의 인테리어 효과 때문에 또 어떤 엄마는 진짜 제 강의를 듣고, 이 만천동 사는 엄마인데, 정말 용기 있는 엄마야. 바로 전집 매장 아저씨한테 연락해가, 얼마를 쳐줘도 괜찮으니까 다 빼가라 하더라고. 진짜 용기 있죠. 근데 이게 걱정되더라고. 이 집 인테리어는 누구 해야지? 전집, 요즘 많이 질이 좋아지고 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제 경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린 선생님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귀가 얇거든? 그래서 학교 교무실로 찾아온 방판 아저씨한테 꼬시켜가지고, 우리 집에 전집이 한 세트 배달돼 왔어요. 그래가지고 부부싸움 했잖아. 우리 와이프 그날 울고 막 이랬어요. 근데 또 와이프 체면 때문에 그 반납은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놔뒀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책이 달팽이 과학동화라는 거예요. 책이네. 달팽이 과학동화가, 지금은, 원래 충북대학교 그 철학과 교수는 윤구병 선생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아주 독특한 분이죠. 기인이에요, 기인. 그래서 자기 대학원 제자들하고 지금 변산반도 내려가서 충북대학교 국립대학 철학교수 때려치우고 지금 공동체 운동하는 분이거든. 전라북도 변산반도 내려가서 농사 짓고 막 유기농 쌀 재배하고 이래요. 이분이 이제 자기 제자들하고 기획팀을 차렸어. 그래가지고 볼이라는 기획팀을 차려서 이 볼이라는 곳에서 하는 일이 주로 세미나 그리는 거하고 우리 옛 이야기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능력이 없어서 출판을 못해. 그때 만든 게 올챙이 그림책과 달팽이 과학동화였죠. 할 수 없이 웅진에다 판권을 팔았잖아요. 8년 동안 웅진이 떼돈을 벌었어요. 그때 우리 와이프가 사온 거라. 워낙 유명하니까. 그럼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때 완전히 무식했잖아요. 우리 애 5살, 6살 이때니까. 가끔 이런 좋은 책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전집 중에.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보리가 힘이 생겨가지고 8년 동안 웅진에 판권을 팔았다고 회수했어요. 그리고 좀 가난한 사람들도 책을 사서 읽을 수 있게 전집을 풀고 단행본으로 바꿨죠. 그게 그 유명한, 그죠? 달팽이 과학동화예요. 우리 아이도 달팽이 과학동화 이렇게 꽂아놓으면 책 제목 이야기하면 뛰어가서 바로 뽑아오더라고. 난 그래, 한글 하나 이런 생각했어요. 5살 때. 한글 하는 게 아니고, 껍데기 모양 보고 딱 제목을 외우더라고. 그래, 얼마나 좋아하는지, 뭐, 심심해서 그랬어. 뭐, 이런 책 진짜 좋아하더라고. 그래, 가끔 그런 전집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위로하지만. 아니, 뭐, 정말 좋다고 하는 창작 중에, 뭐, 아까 뭐라 했죠? 제가 프레벨 테마동화 1, 2. 이런 것도요, 정말 좋은 그림책 만나면 애들이 안 봐요. 손이 안 가.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 애가요, 지금 제가 원래 하려던 강의 3분의 1도 못하고 오늘 가게 생겼는데, 우리 애가요, 작년에 8월달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제가 교회 앉아있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있는데, 아이가 카톡이 왔어. 아빠, 시험이 와 이리 쉽노? 하면서. 내가 무슨 시험? 하니까, 로스쿨 입문시험,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생각했죠. 초딩들 보면 기말고사 치고 와서 시험 쉽다 한 놈 보면 70점이거든? 이게, 난이도가 구분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뭐가 어려운지 뭐가 쉬운지 모르니까 뭐 다 맞는 것 같아. 근데 채점하면 70점이라니까.
근데 진짜 뛰어난 애들은 한 문제가 아리까리하다 하고 막 자신이 없다 하고 이렇게 한다니까? 이런 애들 보면 100점 아니면 95점이지. 우리가 시험이 와이드 심록하길래 내가 꼭 그 짝인 줄 알았어. 그래, 니 그 가는 거 보니까 형편없겠구나. 내일 딱 카톡으로 대답했다니까. 그래, 우리 애가 기분이 막 나빠가지고요. 아빠 기다려봐라 하면서 발표날 내가 인증샷 날릴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20일 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든 국가시험을 관장하는 기관이 있죠. 수능도 관장하고 거기 홈페이지가 수험번호를 딱 치니까 성적이 딱 100분위까지. 로스쿨 입문시험 뭔지 알아요? 모르지? 자, 문과아이들이 이제 진출하려면 행정고시도 하고 뭐 이렇게 뭐 길을 교수로 또 가고 하겠죠. 많은 아이들이 또 로스쿨을 준비해. 법대가 없어지고 로스쿨로 바꿨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요 뭐 20개인가? 주요 명문대학들의 법대가 다 로스쿨로 바뀌었죠. 우리말로 하면 이제 법학전문대학원 이쯤 되는데 거기 가려면 반드시 쳐야 되는 시험이 로스쿨 입문 시험이에요. 거기다 공인영어 성적, 학점, 자기소개서 뭐 이런 것들이 몇 가지 들어가는데 객관적으로 그 평가하기에는 가장 좋은 지표죠. 근데 이 공인영어 이 로스쿨 입문 시험은 2과목을 쳐요. 언어 이해하고 논리 추론 2과목. 각각 35문제씩 나와서 작년에 7,500명이 시험을 쳤어요. 35문제로 7,500명을 한 줄로 세워야 돼. 근데 이건요, 문제는 뭔가 하면 이건 교과서가 없어. 왜냐하면 20대 이상 30대 뭐 이런 애들이 치는 시험이니까 특별히 교과서가 없어요. 특별히 그 준비를 잘 못한다니까. 기출 문제집은 있어. 그러니까 특별히 단시간에 준비될 수 있는 성격의 시험이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청년이 지금까지 살면서 어떻게 자라왔는가를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언어 이해는 국어, 수능, 비문학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끝내라고요? 논리 추론은 뭐라 해야 되나? 수학 영역의 숫자 없는 수학 뭐 이거 비슷한 거예요. 논리적 사고. 그러니까 국어와 수학의 이제 접점 이런 거죠. 왜 애들 뭐 퍼즐 같은 거 있잖아요. 머리를 써야 하는 숫자 없이 하는 논리적 사고 이건데 이 2과목 쳤어요. 7,500명 쳤어요. 우리 몇 등인 줄 알아요? 맞출 사람 없겠지. 또 1등이라 칼라. 우리 애가요 120등 했어요. 120등. 우리는 로스쿨에 관심이 없어요. 로스쿨 갈 생각도 안 해요. 저는 로스쿨 갔으면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도 어릴 때부터 세뇌돼가지고 권력, 명예, 뭐 판검사. 근데 요즘 애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아이를 세뇌시켜서 그렇게 영향을 미쳤는데 제가 경대법대 나왔거든요. 내가 중고등학교만 다녔다면 내가 서울법대 갔을 텐데 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애 키우면서 계속 내가 서울법대 했거든. 근데 애는 관심이 없더라고. 지금 글로벌 기업 가겠다고요. 지금 며칠 11월 중순에 뭐 일본에 면접 보러 간다 하더라. 일본에 무슨 뭐 금융회사에 일본어로 보는 면접에 지금 1차, 2차, 3차를 다 통과했어요. 그래가지고 도쿄에 그 회사에서 호텔 잡아주고 뭐 3박 4일 동안 심층 면접 보는데 간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관심도 없는 애가 이제 뭐 심심해서 그랬는지 뭐 보험 삼아서 쳐봤는지 쳤는데 7,500명 중에 120등. 서울대 로스쿨 정원이 몇 명인지 알아요? 160명. 연세대 고려대 각각 120명. 메이저 3대 로스쿨이 정원이 그 정도 돼요. 몇 명이에요? 한 4,500명 되죠. 근데 120등 했다니까? 로스쿨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꼬쟁이 끼는 거지. 사실은. 학벌도 나쁘지 않고 이러니까. 경대 로스쿨 가는데요. 이 로스쿨 입문시험 점수 평균이 110점도 안 돼요. 우리는 137점을 받았어. 뭐, 이게 알아야, 뭐. 자, 근데, 우리 애가 카톡을, 그 성적을 보내면서 카톡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지가 어릴 때 아빠한테 끌려가지고 어린이집 좀 다녔는데, 그리고 수학 공부한다고 맨날 문제 길잡이 뭐 초등 고학년도 풀고 이랬는데, 또 문제 길잡이 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문제 길잡이가 일반적인 교재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거 아주 희귀한 교재였다니까? 저도요, 잠순에서 유명한 수학 선생님이 저한테 추천해줬어. 우리 애는 이런 거 해보라고. 그때 지금은 원리와 심화가 나눠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한 권이었어. 한 권.
한 4단계 정도 되는 시중에 나오는 모든 수학 문제집을 난이도별로 나누면 1단계에서 5단계로 나눌 수 있거든요. 5단계는 경시대 올림피아드 문제집이에요. 이건 할 필요 없어요. 이제 경시대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별 영향력을 못 미쳐요. 엄마들이 자랑하는 데는 쓸까 몰라도. 그래서 뭐 수학 좀 잘하는 애들 한 4단계 정도의 문제집만 다뤄도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충분히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수학의 정석을 할 수 있고요. 수학의 정석을 무난하게 하면 수능 수리 영역은 어려움이 없죠. 또 수학으로 갔다. 아니 그래 우리 애가 그 카드라니까 아빠하고 어린이집에서 책 읽은 것 하고 아빠가 문제일잡이 시킨 것 그게 이렇게 위력이 있을 줄 몰랐다 이 카드라고 지 말로 맨날 지랄했거든요. 그 제가 하고 싶은 말 뭔가 하면 어린 시절 책 읽기가 이 아이의 인생에 평생 간다. 작년에 25이었는데 우리 애가 그때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애가 고등학교 이후로 책을 많이 읽었냐 그렇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는 입시 아니라고 못 읽었고요. 대학 가서는 홍대 클럽 다닌다고 못 가고 신촌하고 홍대하고 붙어있거든. 가깝거든요. 맨날 홍대 클럽 다니고요. 내가 우리 애 오피스텔 가보니까 책이 한 권도 없어. 명문대생 방에 나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대학 가서는 책을 안 읽었다는 뜻이에요. 물론 좀 뭐 기본적인 교과서 뭐 교재는 읽었겠지만 군대 갔다 왔죠. 또 대만에 교환학생 갔다 왔어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책을 시간이 없었다니까. 그리고 지금 26 청년이 됐어요. 언제께 영향을 미쳐요? 어린 시절에 책 읽기. 이게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니까. 그러니까 엄마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는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근데 엄마들은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이상한 거 한다? 어디 뭐 저 만촌동 어디 가니까 애들 뭐 하키 시키고 뭐 승마 안 시켜서 다행이지. 뭐 쓸데없는 거 정말 많이 시키대. 뭐 좋다고. 물론 엄마들은 거기서 아이 키우는 보람을 느끼겠지만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뭐 프로그램 일주일 동안 짜가지고 다이어리에 적어가면서 뭐 애들 딱 시간 맞춰서 돌리고 뭐 이런 거 엄마들 재밌어 하죠. 요거 끊고 다른 거 또 집어넣고 뭐 요 재미. 아이고 참. 그 엄마들 재미를 내가 뺏을 수도 없고 큰일 났어요. 엄마들이 다이어리에 그거 딱 일주일 딱 짜가지고 저한테 이 중에 뭐 끊을까요? 하면서 물어보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끊으라 하거든? 그러면 다음부터 안 와. 그래가지고 내 이제부터 다 끊는 소리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물어요. 요것밖에 없나? 이렇게 물어요. 그거 하면 꼭 있다니까? 영유 보내면서 원어민이 집에 오는 거 이런 거 안 적어. 야 수학하면서 새끼가 왜 하는 거 안 적고 뭐. 책읽기가 정말 중요하다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과목에 영향을 미쳐요. 책읽기는 국어 문제가 아니에요. 수학에도 영향을 미쳐요. 지금 6학년짜리 시골초등 6학년짜리 저하고 수학 공부하는 여자애가 있어요. 얘는 뭐 어디 푸르넷에서 공부하다 왔다는데 숫자만 보면 무조건 곱하거나 나눈다. 아니 문제가 두 줄인데 안 읽어. 숫자만 보면 더하거나 곱하거나 나눠요. 미치고 환장한다. 전혀 생각을 안 해본 거라 생각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얘가 5학년 작년 2학기 때 우리 연구소에 왔는데 내한테 맨날 혼나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서 문장제 문제의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생겨야 수학 공부도 해요. 특히 교과서에 매 단어마다 뒤에 보면 문제 해결이라는 단어는 있어요. 알아요? 공부를 잘하는지 알아보시다 말고 문제 해결 단어는 있죠. 그게 초등학교 수준에는 가장 이제 생각할 어려운 문제들이라 그게 이제 문해결이라는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해결 길잡이라는 곳에서 뺏긴 거예요. 그대로. 문제해결의 4단계 전략을 그대로 써서 해보라는 거지. 그걸 교과서에서 도입한 거예요. 이게 유명한 핀란드의 수학자 폴리아라는 사람이 제안한 거기도 하고요. 문제 해결을 4단계를 어릴 때부터 습관을 잡아가면서 그죠? 공부시키면 애들 생각하는 힘이 자라게 돼 있거든요. 뭐 이상한 데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책읽기는 정말 중요하다. 그냥 단순히 국어 공부가 아니고 아예 모든 영어를 해도요. 영어 지문이 나오잖아요. 말만 영어로 돼 있죠. 이건 독해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지. 뭐 유명한 어학원 가봐요. 다 읽기 레벨 테스트 하죠. 그게 다 독해 능력 테스트야. 말만 영어로 돼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책 읽기가 충분히 돼 있지 않으면 다른 과목에 영향을 주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정말 책 읽기는 여러분들의 상상 이상으로 중요해요.
근데 뭐 이상한 브랜드 맨날 해마다 바뀌는 유행 타서 이 브랜드 했다, 저 브랜드 했다, 뭐, 오르다 했다, 팩토 했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브랜드 네임은 항상 바뀌고, 뭐, 독일에서 뭐 들어온다 하면 또 그게 쫙 유행하고요, 뭐. 엄마들이 재미를 내가 너무 뺏어가는 것 같아서. 그게 아주 단순하다니까. 초등 시절에 애 키우는 일은 아주 단순해요. 체육기가 중요하다는 걸 정말 절절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엄마들이 좀 하기 어렵지만 체육기에 대해서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태권도 갔다가 피아노 가기 전에 1시간 비어. 그때 체육을 하면 이건 체육기가 아니에요. 이 자투 시간을 활용하는 거, 이건요. 대부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집중이 아니라 책 읽기는요, 집중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워밍업이 필요해요. 그냥 게임처럼 바로 들이대서 버튼 누르면 재밌는 게 아니고, 책 읽기는 이야기에 빠져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자투리 시간에 책 읽으라 하면 애들 대부분 뭐예요? 건성으로 읽거나 만화책 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건 책 읽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녁 밥상 물리고 바깥에서 일과를 다 정리한 다음에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서 책을 읽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려면 여유가 있어요, 여유. 웬만한 쓸데없는 걸 끊어야 돼요. 자꾸 끊으려고 해서 미안하네. 전 진심으로 내 조카 같으면 정말 다 끊게 해요. 그리고 좋은 의책을 같이 쌓아놓고 읽어주고. 좋은 의책이 있어야 되겠죠? 요즘 도서관이 많으니까 꼭 안 사도 돼요. 저는 다 샀어요. 나중에 제 강의 듣던 엄마들이 전부 우리 집 쳐들어와서 방값이 다 도로 사갔어. 진짜요. 심지어 내가 읽고 있는 육아서적도 엄마들이 우리 집에 와서 보고 있으면 그 위에 10,000원 딱 얹어놓고 책을 가져가 보더라고. 우리가 엄마표 영화할 때 쓰던 비디오 있죠, 비디오. DVD도 아니고 비디오. 비디오 가게에서 1,000원 주고 사온 거 있어요. 옛날에 우리 엄마표 영화 할 때는 폐업 비디오 가게가 어디서 폐업한다 뜨잖아요. 그러면 막 선착순으로 잠수님마다 뛰가잖아. 거기 가서 가족용 비디오. 101마리 달마시안 뭐 이런 거 1,000원 주고 사거든. 그래가지고 자막 있잖아요, 자막.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크리넥스 뽑아가지고 딱 텔레비 모니터에 딱 붙이고 물 쏘면요, 크리넥스가 딱 붙어 있어. 그 자막 안 보여. 요즘은 이제 뭐 DVD니까 DVD에서 SMA 파일 삭제하면 되죠. DVD 사면 삭제가 안 돼.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불법 다운로드 받아야 돼. 엄마 병을 하려면 불법 다운로드 받아가지고요, 자막 파일만 지우면 돼. 동영상 파일은 뭐 NKV 아니면 AVI 이런 거죠. 근데 자막 파일은 끝에 SMI예요. 겨울왕국점 SMI. SMI라는 말이 붙으면 자막이라는 뜻이거든. 그거 싹 지우면 돼. 그럼 자막 안 보인다니까. 무슨 이야기다 또 엉뚱하게 또. 그리고 저학년의 경우는 책을 읽어줘야 돼요. 한글을 아는 것과 책을 읽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행간의 숨은 뜻 읽기, 또 띄어 읽기, 그림 감상하기, 뭐 저자의 의도 파악하기, 뭐 이런 복잡한 것이 어우러져서 책 읽기가 되는 것인데, 한글을 안다고 해서 책을 막 유창하게 읽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엄마들이 읽어줘야 돼요. 읽기 부담되죠. 그 글밥 작은 거, 그림책. 그리고 아빠의 도움도 청하고. 언제까지? 애들이 뺏어갈 때까지. 아이들은요, 엄마가 읽어주는 것이 너무 느려 터졌다고 생각이 될 때 뺏어가요. 자기가 눈으로 읽는 것이 훨씬 빠르니까. 그때는 이제 애 독서하는 힘이 생긴 거죠. 그때 뺏어가서 다 지가 읽는다니까? 그럼 아무 걱정하지 말고, 시간 날 때마다 핑계 대지 말고, 뭐 설거지 해야 된다, 뭐 동생 돌봐야 된다, 캐사코 뭐 어찌하든지 안 읽어주려고 막. 네가 읽으라, 캐사코. 애들이 독서 수준이 1학년이라고 쳐도요, 엄마가 읽어주면 4학년 것까지 소화할 수 있어요. 한 3년까지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이렇게 능력이 자라는 거죠. 아까 말한 인지 능력, 스키마가 훨씬 더 풍부해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예요. 옛날 5년 전인가 KBS에서 학교란 무엇인가 10부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 그 중에 7부작이 저거예요. 책 읽어주기가 책 읽기를 좌우한다. 아니, 이 지금 우리 연구소 애들이 한샘초등학교 꼬마들 책 읽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 보러 이제 집에 가야 돼. 이제 문제는 좋은 의책이죠. 좋은 의책 어떻게 고를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이거 안 찍어도 돼요.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와.
자, 교보가 전산화된 게 10년밖에 안 됐어요. 2006년인가? 자,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보시면 좋은 책 못 고르죠. 대형 서점일수록 중앙매대 눈에 잘 띄는 곳에는 마진폭이 큰 학습 만화 같은 게 올려져 있어요. 제작비 얼마 든 싸구려인데 마진폭이 크니까 눈에 띄게 하는 거죠. 그런 건 통계도 안 잡혀요. 그 전통적으로 어린이책 시장에서 약 25% 정도 만화예요. 제가 아이를 키울 때만 해도 가장 인기 있는 만화가 새 먼 나라 이웃 나라였어요. 덕성여대 교수 이연복 씨가 쓴 만화인데 좀 있으니까 아주 조잡한 만화 하나가 등장해서 새 먼 나라 이웃 나라를 몰아냈어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고 그게 또 유행이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는 마법천자문이 등장해가지고 또 뭐 올킬 하더라고. 요즘은 또 Y가 등장해가지고 아니 이 Y가 이거 좀 장사가 되니까 막 개나 소나 아무 책이나 다 Y 붙여가지고 Y 시리즈만 해도 200권이 넘더라고요. 홈쇼핑에서 막 팔고 이러대. 책 읽고 싶으면 빨리 그거 치워야 돼요. 안 보이는 대로 없애야 돼요. 그 여기 보시면 유아용 그림책도 있지만 주옥 같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그런 책들이 총 망라되어 있고요. 이거 뭐 20까지밖에 20권밖에 없지만 여기 보시면 강아지똥 이건요 우리나라 그림책 최초로 1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죠. 벌써 나온 지 한 40년 지났어요. 그리고 요즘 15번에 보면 샬롯의 거미줄 있죠. 샬롯의 거미줄은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발간된 모든 어린이책 가운데 단행본으로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시리즈물로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물론 해리포터고요. 해리포터가 8억 5천만 부 팔렸나? 두 번째 시리즈물이 나니아 연대기예요. 단행본으로서는 샬롯의 거미줄 이 4천만 부가 팔렸어요. 1등 1등. 시공준위에서 나오죠. 자, 어머니들이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거나 책을 구입하려고 할 때 좋은 어린이책 어떻게 고를 것인가를 제가 말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거 찍지 말고 좀 들어보라니까. 떠들지 말고.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꼭 떠든대. 자, 이건 인터파크에서 베스트 10이에요. 자, 보시면 백희의 구름빵 이거 애들 좋아하죠. 이건 나온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100만 부 넘게 팔렸어요. 자, 이제 좋은 어린이책을 그 도서관에서 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그게 뭔가 하면요 신뢰할 만한 출판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봐요.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내 짝꿍 청대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재미마주라는 조그만 군소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그럼 재미마주라는 출판사는 그지? 그 저학년들이 읽을만한 아주 얇은 학급 문고를 시리즈로 많이 내요. 뭐 삼촌관계 자전거 여행, 짜장 짬뽕 탕수육, 오줌 멀리 싸기 시합 뭐 이런 책들이 줄줄이 나와요. 그러니까 재미마주 책은 신뢰하고 빌리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아까 샬롯의 거미줄 이야기했죠. 샬롯의 거미줄은 시공준위에서 번역해 나와요. 좀 기분 나쁘긴 하지만 저는 명식이 대학 다니는 운동권 출신인데 전두환 장남이 운영하는 출판사의 책을 내가 아이들한테 사서 읽힌다는 게 정말 속상하지만 돈이 많아서 그런지 외국의 유명한 책들을 판권 주고 다 사와가지고요 그 좋은 번역자들 붙여가지고 잘 번역해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로알드 달이라는 영국 작가가 만든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죠. 로알드 달은요 어린 책 세계에서 외국 책의 거의 독보적 인물이죠. 로알드 달이 쓴 책을 읽어보면 애들이 정말 좋아해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 마틸다, 거대한 유리 엘리베이터, 뭐 제임스와 슈퍼복숭아. 이번 여름에 애가요, 우리 26살짜리 우리 애가 서울에서 카톡이 왔어요. 아빠, 내 대구 내려가면 영화 가족끼리 영화 보러 가자. 뭐 하니까 마이 리들 자이언트 하더라고. 왜 하니까 왜 어릴 때 내가 좋아했던 책 있잖아 하면서 시공준위에서 마이 리들 자이언트 내 친구 꼬마 거인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돼 놨어요. 로알드 달의 모든 작품 다 영화화되어 있어요. 엄마표 영화 할 때 아주 중요하다니까. 한 4학년, 3, 4학년 이상 돼서 엄마표 영화를 할 때 DVD 애니메이션 다 보고 나면 로알드 달의 영화나 아니면 일본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마이 네이버 토토로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걸 보여주면 애들이 정말 좋아해요. 자, 그러니까 출판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 봅시다. 자, 강아지똥이다. 강아지똥은 길벗 어린이에서 나왔어요. 길벗 어린이.
어린이책 브랜드로는 한 3, 4위 하는 아주 좋은 출판사. 길버드니에서 나온 강아지똥, 또 뭐 있는가 하면 초등 2, 3학년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림책 가운데 지원이와 병간이 시리즈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숨은 그림 찾기도 숨어 있고요. 애들 정말 좋아하죠. 지금 8권인가 9권 나왔어요. 손톱 깨물기, 용돈 주세요, 지하철을 타고서. 제가 우리 애들하고 지하철 타고서 가지고 수업할 때 상현역 지하철에 다 모였잖아요. 그 지하철 타고 진천역까지 갔어. 진천역에 우리 연구소 있거든. 그 내려가지고 이소떡 가가지고 애들 떡볶이 사먹고 우리 연구소까지 걸어갔어요. 이 지하철 타고서 가지고 수업했다니까. 저학년 수업할 때. 애들이 정말 좋아하는 책들이죠. 우리 연구소 어디 있는가 하면요, 저기 한샘초등학교 내거리 알아요? 네. 파리바게뜨 있는데. 네. 그 파리바게뜨 2층이잖아. 가깝죠? 자, 돼지책, 이건 내 출판사를 모르겠다. 미래 MMB인가? 돼지책 유명하죠? 네. 가사노동에 시달리던 엄마, 열받은 이야기. 자, 마당을 나남다 이거 사계절에서 나왔어요. 출판사 사계절 하면 고학년용, 물론 저학년 문고도 많지만, 주로 초등학생용 그림책과 초등학생용 책들을 많이 내요. 마당을 나남다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고, 이건 그 글줄책 가운데 100만 부 이상 팔린 두 번째 책이에요. 첫 번째 책이 뭔지 알아요? 그림책 말고 고학년 책 가운데 몽실언니예요. 권영선 선생님이 쓴 몽실언니. 강아지 마당을 나온 남탑, 내 짝꿍 채용대, 그리고 바쁜 어린이표. 알아요? 안 다치고. 야, 요건요, 이금이라는 작가인데, 유진과 유진. 이건요, 푸른 책들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푸른 책들은 고학년용 책을 많이 내는 출판사죠. 자, 고종욱이 쓴 가방 들어주는 나이. 고종욱 씨는 장애인이에요. 자기 자신이 휠체어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내는 모든 책은 장애나 차별, 이런 걸 다루고 있어요. 가방 들어주는 나이보다 더 유명한 책이 아주 특별한 우리 형. 그 책은 내가 잘 모르겠다. 안내견 탄실이. 이런 거죠. 이분이 내는 책은 주로 대교 출판에서 많이 나오고요. 대교 출판은 어린이책 시장에서 별로 유명하지 않아요. 듣보잡이 듣보잡. 자, 달림 안녕. 이건 한림에서 나왔죠. 한림 출판사면 일본 그림책들을 독점적으로 번역해내는 아주 중요한 출판사예요. 뭐 이슬이의 첫 심부름, 순이의 어린 동생, 뭐 이런 정말 감동적인 그림책들 많이 내죠. 지각대장존, 이건 비룡소에서 나오죠. 비룡소는 우리나라 어린이책 시장에서 탑이에요. 탑. 출판 시장에서 민음사 하면 알아주는 출판 권력인데, 이 민음사의 어린이책 브랜드가 비룡소예요. 그러니까 잘 몰라도 우선 저학년 같으면 너무 글밥 많은 책 안 해도 돼요. 그림책을 가지고 읽어주면 되는데, 그림책은 딱 두 출판사만 알아도 돼요. 시공준이하고 비룡소만 알아도, 그림책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상이 미국에서는 칼데코 상이죠. 칼데코 상을 받은 책이 지금 한 200권 가까이 우리나라에 번역돼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시공주니어와 비룡소가 거의 다예요. 우선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어머니들의 눈이 조금씩 띄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마쳐야 되는데, 제가 12시까지 하는 거 맞아요? 네. 자, 지금 좋은 그림책들, 제가 뭐 하다가 지금 시간이 이러다 가는지 모르겠네. 아니,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반응 잘해주고 웃고 이러니까 제가 신이 나서 다른 학교에서 안 하던 이야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전부 중요한 책들을 내는 출판사예요. 자, 이 목록은요, 우리 카페에 올라가면 다 있어요.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검색하시면 좋은 어린이책에 대한 목록은 다 정리되어 있고요. 물론 제가 정리한 목록이 아니고 사실은 저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인터넷상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사이트가 어린이 도서 연구회예요. childbook.or.kr 어린이 도서 연구회에 들어가시면 엑셀 파일로 올라가 있고요. 찾기 힘드시면 우리 연구소 오시면 어이씨. 자, 이제 끝났어요. 제가 마음으로는 그 강함에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이러는데 그냥 시간이 다 돼서 지나갑니다. 혹시 제가 오늘 못 다 드린 말씀하고 또
다른 학교의 뭐 수학 공부 강의나 엄마표 영어 공부 강의가 궁금하시면 우리 연구소 다음 카페 대공부 들어오시면 한 6, 7년 동안에 모든 제 강의 동영상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그냥 동영상이나 mp3로 다 보실 수 있어요. 원래 월서초등학교 1학기 때 갔잖아요. 거기서 뭐 수학 공부 강의를 했어요. 그 동영상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요. 조금이라도 하여튼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어머니들이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화답해 주시고 이래서 제가 좀 흥분해가지고, 생각 안 났던 이야기도 막 하고 이러느라고 시간이 너무 금방 가버렸어요. 인연에 대해서 또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고, 이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나오셔서 잘 들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